오늘은 저희 새로 생긴 명조 그룹 내 자랑임 그룹 김상덕, 박서림, 덩기덕, 류민희 이렇게 4명을 모여서 데니아 이야기하는 합방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인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와, 두가자. 여보세요? 하이하이. 하이하이. 반갑고. 야, PPT 준비를 너무 예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보고 누가 또 왔습니다. 누가 또 물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 누구야? 상덕이 송출컴인가? 아, 그런가 보네. 야, 나 지금 아유, 방금 어서 개발자 오고. 코멘터리 보고 왔어. 와, 진짜 보고 왔어? 존맛탱이던데? 그 대신에 사펑을 못 보고 왔어. 봐봐, 여러분들 이거 된다니까? 봐봐, 이게 이 사람은 이제 따끈따끈한 이 명뽕 상태로 온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근데 그거 보려고 새벽 3시에 기상을 하긴 했는데 사펑을 다 못 보고 와서 너무 아쉬워 지금. 네, 사펑 스페셜 그까지는 어차피 안 넣었어. 오케이. 근데 그거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재밌더라. 코멘터리도 마지막 것만 보면은 오케이야. 너 그거 나한테 왜 보라 그랬는지 바로 인지했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싹 다 있더라. 나 진짜 방송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내 명절 리액션의 한 50% 이상이 표정 얘기인데 진짜 맛돌이더라고. 내가 말했잖아. 오셨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서림님 반갑습니다. 합방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완전 로아 때부터 팬이었어요. 저도 더 영광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스토리를 담당해 주시던 분이셨어요. 서림님이. 로아 때는 제가 완전 수직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우. 야, 스토리 스킵해. 서림님 걸로 보면 되지 뭔 스토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오. 그 말 조금 동의합니다. 요즘 이제 금주 스토리로 논란이 많은데 금주는 뭐 이제 힘들면은 스킵하고 박서림 요약본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나 그럼 그러 가야 되겠다. 장난 아닌데? 야, 질문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스킵해. 서림님 거 있어. 다 있어. 스킵해. 상덕이 거 서림님 걸로 봐. 이러면서. 근데 인정이긴 합니다. 네. 좋지. 근데 있잖아요. 저 오늘 네. 상덕님이 숙제 하나 줬잖아요. 코멘터리 보고 오라고. 네. 그거 지금 보고 왔는데 제가 지금 평소 이제 명뽕 게이지가 한 60%였다면은 네. 약간 네. 지금 오늘 명뽕 게이지가 2000%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했지 내가. 이게 이 사람들 이거 보고 오면은 따끈따끈한 그 명뽕 상태로 온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근데 그게 맞는 게 저 방송 시작 전에 바로 그 말하고 왔어요. 나 이거 왜 보고 오라는지 알겠다. 이거 합방 전에 명뽕 맥스 찍었다 지금. 빨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지금. 나도 코멘팅 보지. 상덕이가 보라는 이유가 있었네. 막 이러면서 봤거든. 그러니까 저는 대상덕. 방송 끝나고 또 뜯어볼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 아니에요. 이거 합방 끝나고 또 뜯어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아마 시작 전에 한 40분 전부터 이제 쭉 보시더라고요. 아니, 아까 딱 그 카테고리 보니까 오늘 진행하신 세 분이 화면이 딱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딱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 처음에는 역시 방학 숙제는 그치 이제 하루 전날에 하는 거지 이 생각 들다가도 다 보고 오면은 이 사람들 이제 미치겠구나. 이 흐름에서 이제 토크를 하면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그 테이블이랑 무뿌씨 그 발언 다 보고 오셨어요? 어떠요? 네네네네. 테이블 씨. 맞아. 네, 그 무뿌. 무프님이 그 얼굴 무프님이 담당님이셔. 님이 이제 연출 담당심. 네, 연출 담당. 미니멜로님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무뿌를 약간 무뿌? 무프. 어떻게 저는 말씀하세요? 미국 사는 미국인입니다. 무프. 미국인이시구나. 어쩐지.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놀랐어요. 좋네요. 무뿌. 알겠습니다. 근데 테이블 씨가 마지막에 한 그 편지 멘트 다들 보셨나요? 봤죠. 그치. 기억나죠. 그죠. 이게 본인이 이제 한 연출들이 하나의 편지로 이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근데 혹시 지금 스피커로 들으신 분 계시나요? 서림님 거에서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종료했습니다. 지금 괜찮나요? 네. 네. 네, Yes, 됐습니다. sir.
완료했습니다. 전 그것도 알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 1편에 나오는 건데 세계가 당신으로 인해 변하고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워진다. 를 표현하고 싶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 막 도로 깔고 오토바이 타고 뭐라 그러지? 그 아. 탐사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이러는데 와, 이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술을 하고 있구나 느껴지는 멘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PPT를 뭐지? 수정할 걸 그랬나? 아니 잠깐 이 사람들 뭐지? 저 저는 이런 모임 이제- 처음이에요. 와. 와. 이 네네. 사람들은 저는 일단 게임 업계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게임 업계에서 또 몇 년 동안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분들이 설명하는 게 단순히 내가 버그를 없애고 게임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그 이상으로 내가 이 조그만한 정말 조그만한 것들인데 귀찮을 수 있고 조그만하지만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 그 작업들을 그냥 연출이나 유저의 몰입 하나만을 위해서 진짜 그 3초를 위해서 한 진짜 3일을 들이붓는 정성을 맞아.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해 주는 개발 코멘터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얘네 진짜 그냥 게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엄청 크구나. 그리고 스스로도 본인 게임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커서 이만큼까지 하는구나. 그게 맞아, 너무 잘 맞아. 느껴졌어요. 저는. 맞아. 근데 우리 네 명이서 그냥 종교 단체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좋은데요? 명뽕이 이게 저도 진짜 장난 아닌 게 진짜 이게 보면 이번에 개발팀 코멘터리를 저도 이제 그 약간 솔론교. 코멘트를 거기에 대해서 남기자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기준이 유저예요, 유저. 맞아요. 이게 화면 밖에서 스토리, 사운드, 효과음, 뭐 연출 모든 것들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기준으로 초점을 잡고 게임을 개발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명뽕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말 대박이에요. 근데 개발진들 그 중에 놀랐던 게 구원 트레일러였어요. 맞아. 아. 구원 트레일러에서 구원. 만들고 나서 그냥 그대로 내도 괜찮은데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다시 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그 마감이 코앞인데 바꿔놓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과물로 증명한 다음에 우와. 하는 멘트. 우리는 이런 효과 있어가지고 타입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 멘트. 근데 그게 진짜 그런 사람들. 킥인 게 네. 서브컬에서 솔직히 남캐들은 비교적 덜 뽑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걸 그치.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표현을 해보겠다. 스무카 이거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서 야근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 멘트가 조금 피식이었어. 우리는 열심히 저 약간 PTSD 야근하겠다. 왔거든요. 저 약간 PTSD 왔어요. 근데 아, 잠깐 약간 PTSD 와가지고 이게 진짜 왜냐면 이게 한 팀만 남아서 야근하는 게 아니라 다 그쵸. 연대의 책임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게임 남아야 개발할 돼요. 때. 네, 개발할 때는 모두가 같이 남아야 돼요. 각자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PTSD가 살짝 왔다가 제가 남자 캐릭터 최애가 구원입니다. 왜냐? 어. 연출 하나로 그럼 발라버리기 때문에. 공감. 연출의 디테일. 야, 네. 솔직히 구원까지 개이 그래서 아니잖아. 그 팬이 돼버린 이상. 구원까지 계획이 아니죠. 진짜. 근데 자꾸 누가 그 몽주 순환선 9번 출구 공병 빌런 이렇게 막 자꾸 부르거든요. 어? 아니 진짜 모함을 멈춰주시고요. 진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진짜 한 번만 뽑아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커뮤니티에 언플만 해주세요. 전 좋다고. 사실 그래야 또 나옵니다. 구원은 인정이죠. 캐릭터성 하나만으로 인정이죠. 정말 인정인 캐릭터죠. 구원 성능도 맞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그리카 발사대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상국님 네. 그 개발팀 코멘터리에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덩기덩님하고 위니멜로님이 말씀하셨듯이 걔네들 코멘터리가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게임을 깎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한번 명뽕에 취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좋습니다. 주의사항에 넣어놨어요. 그래요? 주의사항에 저희 오늘 논스톱이라고. 근데 난 또 괜찮아. 난 아침이야. 합방을 딱 이걸 짜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걱정을 진짜 많이 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막 그 다음에 기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모이고 나서 5분 토크 듣고 나서 느꼈어요. 나 잘 쳤다. 야 사운드 조절이 안 돼. 야, 난 이런 걸 원했어. 제가 지금 그렇지. 토크할 때
보통 즉흥적인데 지금 계속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음 멘트를 뭘로 할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척척척 쌓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상담님 진행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한번 맞게 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럼 오늘 마음 급하게 안 먹고 할 말 다 하고 가겠습니다. 천천히. 근데 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종의 어떤 이제 그게 좀 있습니다. 그 육아를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네, 예. 한계가 네, 있긴 예. 하거든요. 제 마음은 이게. 필리버스터 뭐 그런 거지만 무제한 토론이지만 일종의 뭐 저 제가 앱으로 갈까요? 저 돌아가면서 할까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빠져도 될것 아, 같은데. 저도- 네. 베이비시터를 해주신다고요? 아, 저도 사실 네, 육아를 돌아가면서. 조금 하다가 아니. 얼마 전에 네. 예? 네, 저도 육아를 하다가 딸이 얼마 전에 보이드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네. 딸과 네. 헤어지고 네. 요즘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우리 데니아가 네. 육아를 하다가 아니 그래서 사람들 진짜 사람들 오늘- 어쩌잖아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주제를 처음에 약간 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PPT로 좀 많이 담아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아니, 고민을 그래서- 많이 했어 진짜. 근데 문제가 그거야. 주제로 던지기에는 너무 쓸데없는 그냥 한마디 하고 던지면 끝나는 그 자잘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안 돼. 그럼 그거를 주저해서는 안 돼. 그거 주저하지 말라고 내가 짠 근데 거야. 아니 근데 음. 서림님이랑 초면인데 헛소리 너무 많이 하면 부끄럽잖아 상도가. 저 헛소리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딴 데서 막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서림아 좀 멈추자. 소리 얘기할 때 아니잖아. 약간 이런 소리. 오늘이 그런 사람들만 모임이. 아 헛소리 네. 나쁘지 리미트 좀 않다. 해제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 한번 그 그룹 오프닝을- 이름 알고 계시죠? 네. 네. 오프닝을 한번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네. 자, 사실상- 방문 켜고. 화면 공유 다 혹시 들어오셨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집톡 링크는 올로 하시면은 다 나오거든요. 필요하시면 그걸로 쓰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브라우저로. 죄송합니다. 그 딥톡 올이 뭔지 제가 집톡이 90 예. 괜찮아요. 스샷 보내드릴게요. 네, 화면이 천천히 하시죠. 요거 제가 링크 보내드린 걸 브라우저로 OBS에 넣으시면 요런 화면이 아. 나오시거든요. 그럼 말할 때 조그만 캐릭터들이 반짝반짝해서 누가 말하는지가 나와요. 그거 하시면 되십니다. yes sir. 어허. 이거를 하나씩 넣어. 오케이. 렛츠고.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기소개 자, 하나요?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또 새로운 합방을 제가 또 짜게 되었습니다. 이게 파일럿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꾸준히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 장명자인 미니멜로님께서 이 4인 합방이 내 자랑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번도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상 모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스토리를 여러 가지 좀 뭐 즐기면서 좀 TMI 내지는 좀 세세하게 분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좀 모임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보석함에 좀 넣고 싶은 사람들이 포착이 되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 또 이게 흔쾌히 또 봐주셔가지고 세 분이 그래서 이렇게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좋았습니다. 진짜. 모아주셔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상덕님 제가 그때 패스팅패에서 그 짜장면 제가 쏜 거 기억하시죠? 알고 있죠. 그래서 예. 더 열심히 깎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자, 너무 좋습니다. 우선은 저희 이번에 사펑 콜라보가 곧 있다 보니까 거의 전야제에 가까운데 이번 전야제는 명주 3.3 버전 및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다들 보셨죠? 네. 봤죠? 봤지. 네, 궁금합니다. 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트리머들의 각종 TMI 및 사담이 날뛸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방송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라디오로 틀어놓으시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거 하시거나. 야, 잠깐만 주무신다고요? 네. 언제 끝날지 된다. 모르는 아, 합방은 진짜 처음이다. 그렇구나. 확인. 네, 듣다가 그렇습니다. 주무셔도 좋습니다. 우리 애들은 자주 봐. 우리 애들도 자지 마. 뭘 자. 집중해. 그래. 독후 갔어. 처음부터 그래. 그죠? 노트 테이킹해. 너희도 다 뺨 명식돼야 맞죠? 돼 오늘. 그렇습니다. 멤버는 이제 이렇게 4명, 제 이제 호스트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404 덩기덕님, 박서리님, 미니멜론님 이렇게 총 4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저 아이고, 왼쪽 위에 오른쪽에 가설이면 알겠는데 왼쪽 위에 저 능량이에요? 그렇습니다. 능량 그래도- 상덕님 코스프레 하신 거예요?
예 뒤에 스탠드 박아드렸는데 이거 혼자만 받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 거까지 같이 박았습니다. 양심. 감사합니다. 야, 양심. 양심. 일만의 아, 양심. 잘한다. 우린 안 박아줘서 야. 너무 고마워. 큰일 날 뻔했네. 어, 그 버추 감사합니다. 하나씩 박을까 하다가 그냥 음. 너무 그 뒤에 불사조 두고 한쪽에는 이제 그 컴퓨터 서버 둘까 하다가 그냥 냅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볍게 이제 저희가 또 새롭게 모이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저부터 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자기소개를 해보자면은 예 서브컬처 관련해 가지고 리액션 이것저것 퍼다가 오늘은 이제 명조 명뽕 제대로 맞은 스트리머이자 유튜버 상덕이라고 합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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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덕님이 최근에 그 CDPR 코리아 지부에서 또 이제 그 샤라웃이 좀 있었잖아요.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기대컨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망해버렸죠. 엣지로노 그 콜라보 이거 좀 그 기분 어땠어요 그때? 와 이게 그러니까 한국 지부가 크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공식적인 네. SNS인데 그 SNS에서 그렇게 샤라웃을 받으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아, 와, 진짜 야, 성공했어, 진짜 성공했어. 상덕.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젠장. 그래서 저의 이제 이번 사폰 콜라보에 대한 기대치는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저 정말 이제 그 정도인가 그 정도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만족하지 못한 몸이 됐어요.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퀄리티만 봐도 애들 깎아놓은 것만 봐도 얘네 또 한 서너 명 죽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PV만 봐도 엥? 요거까지? 엥? 왜 요거까지? 왜 이거까지 구현했지? 연속이거든요. 엣지로는 좀 자세히 봤으면 보이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엣지로노. 그다음에 기덕님. 저 서브컬처 이야기를 문학처럼 읽어내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학소녀 버트버던 기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워. 제가 이번에 기덕님은 제가 노렸어요. 이 기덕님하고 예전에 그 간단하게 사담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데니아 그 방송에서도 얘기하게 하셨지만 뭐 데니아에 관련해 가지고 고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평상시에 문학에 대한 좀 되게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이분 모셔오면은 스토리 이야기할 때 되게 재밌겠구나.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번에 또 납치해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고흐 악계거든요. 악성 고흐? 게임팬. 네. 고흐를 해석하시나요? 빈센트 반 고흐의 어떤 그림? 네,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이요. 인생. 인생? 네, 그러면은 인생. 그 데니아 전무의 그 뭐냐 별이 빛나는 밤? 뭐 그거 네. 또 그게 의미가 있는 뭐 그런 느낌의 어떤 그게 진짜 큽니다, 서림님. 제가 그래요? 오늘 싹 설명해 오늘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싹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PPT에 아예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 부분. 이야. 예. 제가 와, 한번 장난 아니겠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좋아하던 예술인이 이제 핑크색의 어떤 미소녀로 와서 앙앙 우는 모습을 보며 배덕감을 느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고요. 너무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쉣. 아무튼 저는 벌써부터 너무 좋아. 반갑고요. 그 상덕님께서 이제 띵패에서 이렇게 또 이제 자리를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제가 가도 되나 싶은 자리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놀러 오게 된 박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그냥 그런 스트리머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서림도 제가 이제 그 스토리 요약하거나 그걸 때도 많이 참고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평소에도 예. 스토리 미실 때 되게 좀 정리나 이거를 철저히 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스토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추측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조언이나 자문을 좀 얻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또 이렇게 납치받죠. 저는 진짜 무조건 예스맨이거든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 쓸 때 있을 때 부르시면 어디든 갈 테니까 언제든 불러주시면 상당히 잘 적어놔.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이미 녹화 땄어요. 이거 그냥 진짜예요, 진짜. 진짜 센스네. 저는 그 상덕이가 서림님 섭외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 서림님 섭외해서 명주하면 내가 그날 휴방하고 그거 보러 간다 했는데 저도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휴방 아니고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서브컬처 메인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눈물 전문 과몰입 전문 스트리머 불사조 미니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인 친구 생긴 거네. 말씀을 미니멜로님께서 하시긴 했지만 엄연히 미국인이란 점.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불사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버추얼이 저희는 그
컨셉이 다 있어요. 예. RP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불사 종족이 아. 수인이고요. 이제 저 친구는 안드로이드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네. 사람 아닌 그래서- 것들은 네. 보통 뭐 이런 네. 타이틀이 하나씩 있어서. 인간 다 어허. 죽어야 됩니다. 약간 에이머스 아, 전자유령 이게 뭐 이런 예시. 게 있으면 네. 완전 이해했습니다. 네, 그, 이런 약간 RP. 예. 예, 주변에 버티버들이 조금씩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어떤 이제 설정을 마주하니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너무 와, 너무 서림님 네. 너무 말씀 하나하나에서 지성이 느껴지고 감동이 심하네요. 정말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긴 해요. 거예요 로스타크 친구. 제가 평소에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해요. 예. 아, 정말 진짜로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제가- 친구들 또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네. 저도 로아를 조금 했었거든요. 베른 남부까지 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 서리님을 알고 있었어요. 베른 제레온 남부. 스토리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감사합니다. 제가 제레온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딱 느꼈던 게 제레온을 너무 좋아한다고? 나 제레온 좋아해. 아니 제레온 팬이 꽤 많아요. 약간 뭐 이제 그래? 있고 뭐 희생 캐릭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예예예예. 그러니까 원픽으로 들어보는 건 처음인데 제레오는? 그렇긴 하죠. 보통 진짜로? 카단이나 뭐 이쪽이긴 한데. 그치. 네. 무조건 제레온. 그래서 이제 선희님을 알고 있었는데 딱 느꼈던 감각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진짜 너무 지성적이고 와. 너무 벽이 살짝 느껴지는. 그래서 좀 오늘 감동이 있습니다. 좀 심합니다. 지성적이다. 이 말 네. 제가 좀 평소에 자주 듣는 말이긴 한데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니 몸둘 바를 전 또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철학 너무 가드를 되게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게임 스토리에 대한 철학 굉장히 네. 너무 이제 중시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정말 행복한 날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잘 모았다. 웃기다. 기분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아 이야기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다 같이 하면 또 이제 니케 이야기도 가능하고 좀 맞습니다. 니케. 제가 그것까지 노리고 있어요. 저희 지금 림버스도! 오늘 합방이 미친 잘 모임이네, 끝나고 이거. 반응이 괜찮다면은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임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다들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삼신기 니린명 생각하고 있거든요. 니케 림버스 명조. 저 니케 오. 가데스폴 전 와, 직전, 진짜 직전. 재밌다. 빨리 따라오세요. 어서 진짜 오세요. 알겠어요. 기대코 안 된다. 자, 그러면 저희의 명뽕이 조금 끝나기 전에 네. 저희의 전반부 총 3개의 챕터로 나뉘었어요. 코멘터리 부분, 그리고 이제 데니아 스토리, 이후에 이제 TMI 및 스토리 추측, 뭐 사폰 콜라보 이렇게 이야기 갈 건데, 자, 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코멘터리는 연출 부분 위주로 많이 다룰 건데, 자, 요거 제가 오타냈네요. 저희 그 모션 캡처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번에 이야기를 했다. 개발진들이 저희가 글에 있는 정서를 꺼내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표정과 모션 캡처까지 우리 한번 써보자. 아니 대화씬에 어디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냐고요. 그니까. 그래. 모션 캡처가 이제 공수도 많이 들고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저 연기자 배우님도 이제 꽤 진짜 잘 찾아야 되고 이게 되게 좀 되게 여러모로 공수가 되게 많이 드는 이제 기동님, 작업이거든요. 네. 질문 있습니다. 예. 모션 캡처 배우라 했는데 저분이 그냥 게임 회사 직원이 아니라 전문 배우님이세요? 전부 배우님이죠. 웬만하면은 배우님도 쓰고요. 이제 네.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하세요. 이제 그냥 개발팀에 책상에 앉아 계시는 분이 직접 가서 하세요. 왜냐면 그 몰입되는 거를 가장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까.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명조에서. 왜냐면 거울 보고도 연습해가지고 그거를 2D로 깎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표정 되게 그래가지고 직접 한다 했었으니까. 네, 직접 거울 보고 하신다는데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배우분들 이제 섭외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 되게 잘하시는 분. 이번에 그 더빙 다 한 처음이죠. 다음에 그거를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모션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이게 볼 때는 내가 보고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런 거구나를 하는데 직접 그걸 담아낸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하다가 원래 있는 거 말고 막 임프로브 같은 것도 하고 중간중간 뭐라 그러지? 임프로브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통통통. 임팔라? 임팔라요? 임팔라? 그 임팔라?
자연스럽게 안 돼. 나오는 자연스럽게 자연 나오는 자연스럽게 라이브? 나오는 어떤 그 약간 그 뭐 잠시만요. 뭐 구글이. 그런 애드리브 같은 것도 애드리브. 들어가. 네네네. 그런 애드리브 알지, 걸로도 애드리브. 우리 애들 왜 오늘 즉흥. 도움을 안 주냐? 왜 그러지? 너네 왜 나 손절하지? 보통 이런 거 도와주는데? 아무튼 그런 즉흥적으로 경청하고 하는 있는 거지. 연기들도 많이 넣었다는 그런 문구 보고 와 너무 신기하다. 다들 되게 몰입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맞아요. 이걸 네. 보면서 코멘터리를 보면서 이 장면을 모션 캡처 이거 막 하고 이거 뭐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은 그 콘솔 그 뭐냐 트리플 뭐 A급 게임에서나 보일 법한 이런 기술들이 접목되는 걸 보고 명조라는 게임은 더 이상 서브 컬처가 아니라 맞아. 메인 컬처구나 맞아. 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맞아. 느꼈습니다. 왜 서브 컬처라는 항목에 묶여 있지 아직? 이미 그 항목을 뚫고 올라가서 메인 컬처급으로 올라왔는데 이 메인 컬처에 속한 어떤 뭐 게임들도 어떻게 보면 요만큼의 기술력을 접목하는 게임들도 그렇게 요즘 시대에 많지 않은데 명수의 많지 이런 않죠. 노력은 이건 메인입니다. 메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 그다음에 정말 이 아, 모션 캡처에서 봤을 때 놀랄 건 중 하나가 보면은 예. 도중에 아예 더빙을 먼저 듣고 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 맞아. 그거를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이거를 만들어 왔다고요? 어떻게? 아니, 소리가 영- 나만 안 들려? 나 어, 소리 안 좀만 들리네. 작게 들린다 이거. 아, 아니 내가 이거 미쳐놨네. 그거 하셨네. 한국 거를 따로 녹화를 하셔가지고 다시. 영상에 입히셨네. 죄송해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중국어로 들려주시겠어요? 나오잖아요. 미안, 내가 너가 뮤트가 나 되어 켜놨어. 있었어. 나 사운드 켰어. 사운드 켰 잠깐만요. 아예 그러면 그 뭐냐 여기저기 있는 명조 스샷. 와, 아니 이 사람 진짜. 아니 대단하시. 제가 아니 임페라토르스 샷도 저기 안에 자료 안에 있던데 이거 와 이거 상덕님도 진짜 진심이시구나. 이걸로 하면 조금 소리가 크게 나올 거예요. 음. 이게 아예 원본이라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와. 무슨 되죠? 옛날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저는 잠시만요. 잘 자랐어요. 성적도 엄청 좋아요. 미안해요. 어쩌다 보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 정말 저분 네, 게임사에서 이게 그 더빙을 듣고 더빙에 맞춰 가지고 정말 전달하기 위해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노고 이런 디테일이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저 멘트도 되게 원래 재밌었어 이게- 심지어. 그죠. 원래 순서가 반대잖아요. 이제 다 찍고 이제 성우님이 그런 행동이나 뭔가 모션을 보면서 연기하는 일이 조금 있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안 보고 한다든지 약간 별개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순서를 조금 바꾸더라도 더 몰입감이 크고 또 애니메이터가 연기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끈 것 같아요, 이게. 아 약간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제 유저가 보는 입장에서 느껴졌던 약간 그런 이제 의도였던 거네요. 의도였는지 네네. 아니면 자연스럽게 크로게임즈가 유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뭔가 좀 습관성 유저 그런 느낌이라서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이 진하게 다가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정말 코멘터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심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나. 맞아. 그리고 맞아. 이거 말고도 이제 디테일적인 걸 또 놀란 게 아니 이거 어떻게 그 맞아. 건법이 너무 다르니까 신기해. 음향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다 깎아겠다. 아니 이게 게임 사면은 만들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서브컬처에서 이 정도까지 투자를 한 거를 처음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6주마다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지? 근데 퀄리티는 항상 높거나 갈수록 올라가지? 게다가 그러니까 스토리도 좋고 맵도 좋은데 캐릭터 퀄리티도 좋고 이게 참 음향 표현이라는 게 조금만 덜 해도 전투의 재미를 깎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명조 같은 경우는 그 전투 이렇게 깡깡 소리만 해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 해놔서 전투할 맛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투광으로서. 그런데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감도 안 올 정도로 애들을 안 재우고 몇 명씩 죽어 나가는구나. 애들 진짜 지하에 가둬놓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 타협 진짜 안 하는 거죠. 웬만하면은 전투 같은 거에는 사운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오감으로 이제 게임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네.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손맛으로도 하고 뭐 들리는 걸로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운드는 사람들이 좀 느꼈을 때
와 소리 너무 좋아, 전투 소리 너무 좋아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막 손맛이 너무 좋아, 와 화려해 이런 건데 이게 부수적인 요소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격감, 근데 타격감. 네, 타격감에서 오는 약간 소리의 부수적인 약간 그런 건데 여기서 타협을 안 한다는 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웬만하면 타협할 수 있는 요소예요. 절감할 수 기동님. 있고 비용을. 네. 질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네. 그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좀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네. 않나요, 보통? 그죠. 야, 너무 음. 정확하십니다. 원래 이제 유니티나 이제 그리고 네네. 저희가 게임 개발을 하는 그런 플랫폼 뭐라고 하죠? 유니티랑 하나 더 있는데 얼리얼 얼리얼? 엔진. 예, 얼리얼 엔진에서 이런 데서 팝니다. 원래 이제 파는구만. 물건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 동작 같은 것도 다 팝니다. 다 파는데 얼리얼 같은 데서도 진짜 고퀄리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명조는 직접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소리를 딴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로 가공을 한 다음에 입히는 거예요. 그것도 캐릭터가 서양 캐릭터인지 동양 캐릭터인지 그리고 그게 메카인지 사람인지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직접 다 한다는 걸 보여주고 인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증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우리 이렇게 아니, 잘해. 이렇게 군기 열심히 팡팡 해. 받아야 되네. 근데 진짜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게 라하이로이 버전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스토리의 어떤 흐름들은 1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벌써 이제 라하이로이가 마무리되고 우리 엣지러너 콜라보 이후에 몽주 떡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이제 크로 게임들은 가능할까? 뭐 다른 게임사도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스토리 분량 늘려가지고 시간 끌어서 그 안에 뭔가를 하려고 엄청 막 다들 뭐 진짜 똥꼬쇼 하고 난리인데 크로 게임즈는 뭐 다음 약간 요런 흐름 어떻게 가능한 거죠, 상동님? 서브컬처의 왕자님? 죄송해요. 저 지금 저 두 분 대화에 너무 뽕이 취해가지고요. 아유, 저 울고 있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진짜 이 조합을 원했어. 이 아니. 대화에 이걸 봐봐 하면서 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얘네는 시간을 내가- 저희랑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일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말이 안 돼. 퀄리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쟤네는 저렇게 열심히 산다고?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를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 이거를 말씀- 개발자 말씀- 코멘터리가 일주일 전에 하나 더 올라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네네네. 분석을 해봤어요. 네.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가에 대해서 분석이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네, 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네. 이제 게임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 커리큘럼에 그쵸, 대해서 그쵸, 잘 그쵸. 알거든요. 그래서 이 근데 정도의 죄송한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막 사람 많고 돈 많이 쓰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주에서 그죠. 그건 안 안 되지. 됩니다, 동시 여러분. 진행하면서 동시 개발 미만. 저는 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기동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 거였는지.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다 인간이 일을 하니까. 이게 어찌됐든 한 곳에서 또 찐빠가 나오고 또 어찌됐든 어느 곳에서 늦고 이렇기 때문에 늘 늦고 어떤 개발 기간에 대해서 좀 상정을 좀 많이 하고 3, 4주라든지 막 2달이라든지 반년이라든지 이렇게 상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맞추려면은 이 속도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 개발자 코멘터리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스스로. 근데 이게 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파이프라인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 플로우 자체를 처음에 한번 와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게 처음에 기획자가 있고 그 기획자가 그 다음 사람한테 토스해서 이걸 이해하고 또 토스해서 또 이해해서 또 토스 이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중간 관리자들 있죠. 싹 다 모아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아까 네. 영상에서 나왔던 프로덕션. 네. 네네 그겁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다 일치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견이 일치를 해서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려워서 PD가 존재하는 겁니다. PD가 그걸 모두 통솔을 하고 이거 이렇게 똑같은 의견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너가 신기하다.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해 이거예요. 아이디어라는 전기가 있으면 이거를 직렬로 두는 게 아니라 병렬로 둬가지고 한꺼번에 공유해서 일치시킨 다음에 넘어간다는 거네요. 다음 야. 그죠. 와, 초반에 그걸 상동님 다 정리 모아서. 좋았다. 와 너무 정리 좋았다. 진짜 정리의 신. 네, 아니, 제가 근데 글만 정렬- 많이 읽지 말은 못해요. 근데 이게 이것도 이건데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얘네가 이거를 뭐 가둔다, 돈 많이 준다, 뭐 한다, 야근시킨다 이걸로는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개발진들이 그냥 여기에 미쳐 있어.
열정 맞아. 다 사랑하는 거야 이 게임을. 만드는 거에 미쳐가지고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아니 지금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 나니까 지금 퇴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 개발진들이 저 이거 하나만 더 만들고 가면 안 될까요? 이것만 하고 가면 오늘 깔끔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열정. 정도의 다시 욕심이 리트할게요. 있어지니까. 조금만 더. 열정 근데 진짜 사랑. 가끔 가다가 게임 회사에 그런 분들 좀 있어요. 한국에서도 있어요. 진짜 이것만 하고 게임에서 가겠다. 그지. 아 이것만 그런 하겠다. 사람들 뭐 한국 내에서도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게임 개발에서 뭐 이것저것 좀 보면 그것도 보셨죠? 스텔라 블레이드 2 나오는 거. 네. 그런 것들도 보면 진짜 이 게임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게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개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맞아요. 쿠로 게임즈는 디렉팅이나 뭐 이런 뭐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조율해서 병렬 개발을 통해 잘 빠르게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구축했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점점점 발전을 하는 것 같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리소스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좀 하는 게 한번 개발을 해놓으면 그 뒤는 편하거든요. 아. 한번 그 기술을 개발을 해 놓으면 이제 다음은 빠르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잘했다는 것도 이번 코멘터리에서 언급을 한번 했죠. 되게 그- 힘들었는데 예, 또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저도 전문 부분에 용어로 그러면 있어가지고 네네, 알고리즘 구축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착착착 지금 계속 이제 만들어져 음.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속도로 같이 콜라보도 내면서 업데이트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그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치 손익 그- 따지면 예, 예, 못하지 손익을, 이렇게. 예. 안 맞아. 맞아.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게임회사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인력비 서버비거든요. 네. 이거 두 개를 포기했다. 이게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게 티가 나잖아요. 맞아. 이거 저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든 게 뭔가 좀 기존 캐릭터들을 지금 픽업하고 있는데 다음 캐릭터에 대한 기대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심어주잖아요. 이게 그쵸. 이런 흐름이 좀 맞나 싶기도 했는데 약간 확실히 그쪽 부분에서 좀 포기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가성비 포기하고 이제 진짜 그냥 즐거움만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우리의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구나. 손익이. 진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음악 효과나 되게 디테일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진짜 그 명조의 대화에 있어가지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비언어적 표현. 이거 이거는 정말 제가- 명장면 중에 하나였죠. 정말 좋아하는 음.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에이메스의 장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데니아랑 시그리카의 대화에서 좀 이따 이제 후술할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서로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제가 또 다른 게임이긴 하지만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도 조엘이랑 엘리랑 대화하면서 그런 표정이나 눈빛 또는 이제 말에 담긴 다른 해석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되게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런 네네. 것처럼 굳이 언어나 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바디랭귀지나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도 감정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진짜 담아내는 게 대단하지 않나. 야. 이거 진짜 훌륭한 연출적 요소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상덕님 설명에 조금 덧대면은 이게 라하이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블랙홀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제 과학적 SF적 요소 집어넣으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는 스토리인데 상덕님의 설명처럼 이제 연출적인 요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굳이 뭐 그런 깊게 들어가서 그런 심오한 내용 이해하지 않아도 스토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충분히 연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고 뭐 명조의 어떤 스토리 전개 방식에 대해서 큰 장점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서림님이 말씀을 진짜 잘해주신 게 진짜. 이제 네. 사람은 말을 할 때 통화나 텍스트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만나서 얘기해라고 하는 말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아, 그죠. 맞아. 네, 그게 이번에 진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데니아랑 시그리카 대화도 그렇고 이제 그 에이메스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정이라든지 이 호흡이라든지 감정적인 표현으로서 되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비언어적인 표현이. 그래서 이거 아마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얼굴 보고 얘기해라는 걸
너무 불쾌한 골짜기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래 아. 경악을 했어요, 게임을 하다가. 그리고 얘네가 딱 경악을 했습니다. 주인공만 그렇게 하는 게 딱 필요한 애들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애들도 가끔씩 비춰주면서 걔네들이 하고 있는 리액션, 걔네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도 중간중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랑 그치. AMS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둘만 말고 옆에 만약에 방관자가 있다면, 목격자가 있다면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앵글로 다 잡아주는 게 엄청나게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스처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수미상관이잖아요. 처음에 방랑자가 꼬맹이한테 슥 긁어주던 그게 여기까지, 그게 AMS 마음의 그 따뜻함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구나의 표현을 너 때문에 행복했고 꿈을 얻어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슥 함으로써 너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 같거든요. 그거를 정말 잘 구현해 놓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직접 해석할 맞아. 수 있게, 직접 와닿을 수 있게. 이게 근데 막 사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보통은 이제 뭐 아버지가 딸을 안아준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아버지가 딸을 토닥토닥 해준다도 있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이런 자잘한 디테일에서 애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 너무 킥인 것 같아요, 명조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명조가 보면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글에 담겨져 있는 정서를 어떻게 하면은 유저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한 부분들이 이런 비언어적 표현, 모션 캡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나. 정말 이게 어떻게 서브컬처인가. 사운드의 BGM까지. 야, 근데 저 그죠. 궁금한 게 있는데, 님들 이때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아니 이런 대화를 아니 어떻게 좀 엄청난 지금 감동, 거의 진짜 지금 아니 좌표 받고 거기 도달한 엑소스트라이더에 도달한 방랑자 기분을 지금 또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보이드 스페이드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림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진짜 저 지금 이거 너무- 들고 좌표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너무 오지? 이건 훌륭한 늦네. 저 네. 그래서 이 비언어적 네. 표현을 하니까 진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표정. 이야. 저요. 이거 네네, 네네. 오늘 보는데 나 이거 좀 소름 끼쳤던 게 뭐였냐면, 얘네가 여기 이 얘기를 할 때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개발자 코멘터리에서. 네네. 근데 그걸 이제 깎는데 처음에 이런 이모션을 만들어 놨다가 디테일한 걸 다시 깎는다라고 말을 해놓고 여기에서 전후를 봤는데 여랑자랑 남랑자랑 싱크가 안 맞아요. 따로 깎았다는 뜻이야. 여랑자가 따로 했어? 이게- 미쳤다. 이게 그냥 좀 성별에 대한 조금의 약간의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아버지 쪽이 조금 더 절제된 슬픔을 드러내는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랑 아버지의 포지션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저기에서 여랑자가 미친! 조금 더 울어요. 미쳤는데? 입술이 조금 더 떨리고 고개가 왼쪽으로 흔들리는, 그게 미세하게 달라요. 0.2~3초 정도 늦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 나는 사례만 있어? 나는 그걸 방송할 어떻게 때 봤어? 리액션 할 때 보통 이렇게 표정이 거의 50%거든 내가.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저 그거 보고 소름 돋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네. 어머니의 그러네. 마음과 아버지의 그러네. 여기서 이제 표정 연출. 고개를 돌릴 때 아. 보시면 여기 봐 더 찡그리고 여자 쪽이 좀 더 울 것 같은 그러네. 표정이에요. 더 많네. 여기 왼쪽 돌릴 때 따로 깎았다는 뜻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깎았어. 무조건이지. 맞아. 아무래도 얘네가 성우님들이 아까 기덕이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성우님 토크쇼를 2번인가 했었을 때 성우님들이 말해주셨던 게, 어떻게 녹음하느냐 케바케긴 한데 보통 이렇게 그림 보드 대충 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연기를 하시고 녹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힌다를 많이 들었었어요. 미리 다 짜져 있는 것보다는 그냥 대본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여자 남자 분이 싱크가 말로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표정도 다시 깎고 이러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보고 와 진짜 이 디테일 미치는 것 같아. 그것까지. 응. 맞네. 고개 제가 돌리고 조금 더 따라방 울컥하고. 그 만들었을 때 그때 제가 키리누키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네네. 그 컷신 그거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성별이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싱크를 맞췄는데 뭔가 싱크가 엇나가는 거예요. 엇나갔던 이유가 이거였네. 와, 그러면은 성별마다 언어? 각각 그 표현이 달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게 진짜 언어별로도 깎을 네네네. 텐데.
언어 북미나 뭐 이런 그 다 지역별로도요? 그러니까 입 모양이 다를걸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렇구만. 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정말 늘어나는 거죠, 이제. 아니 거기다가 근데 뭐 이제 미니멜로님 말씀하신 게 진짜 더 신빙성 있는 게 이게 살인의 추억 이게 언급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송강호 배우님이 딱 그거 하는 거 그 스크린 맞아요. 보면서 하는 거 이제 그 진짜 실제 용의자한테 범인한테 보내는 메시지기도 하고 관객한테 보내는 메시지기도 하고 약간 요런 이제 뭔가 내용이 담긴 표정 연기니까 그런 것까지 설명이 단서로 더해지면은 그건 뭐 그냥 확정적으로 이건 맞는 거네요. 이거 추측의 그러네. 영역이 아니라 표정 묘사가 이제 열왕자, 남랑자에서 다 다른 게 확정적이네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진짜 설명 듣고. 명주 와, 이제 2번씩 봐야 되잖아. 이러면 정말이다. 스토리를 열왕자, 남랑자 한 번씩. 그러네. 아. 근데 요 표정도 표정인데 진짜 보고 나서 더 또 경악했던 부분은 이게 계속 경악의 네. 연속이에요. 뭐냐면 맞아 충격. 아니 진짜. 이거 죽음의 제가 각도 이거 만나니까 이거를 아. 아예 새로 깎아가지고 하는 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명조 진행할 때 왜 그 말했잖아요. 왜 이거 되게 영화 같다. 이거 되게 애니 같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영화에서 쓰이는 거를 그대로 쓰니까 애니에서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와, PTSD와. 와, 이게 야. 메인 아니 컬처다. 어떻게 굴욕 각도까지 생각해서 모든 각도 이게 얘네가 각도를 많이 안 쓰는 게 솔직히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죠, 장면에서 그죠. 그냥 뭐 카메라를 돌리더라도 좌우정으로 이렇게 쓱 이러면 될 텐데 그럼에도 그죠. 불구하고 이 수고를 더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열정이 말이 근데 안 맞네. 돼. 멜론이 말이 밑에서도 맞네. 보여주고 이게 위에도 올라가고. 죽음의 각도가 있으면 그 각도를 안 쓰고 연출을 하면 되는데 그 연출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장면과 리소스를 투자해가지고 이 디테일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쉬운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 그죠. 쉽게 가는 방법이 이거는- 많은데 굳이 가시밭길로 가서 더 예쁜 연출하려고. 이게 폴리곤을 뭐지? 깎는 게 잠깐 1시간 한다고 되지가 않거든요. 그냥 각도에서 네.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텍스트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카메라를 조금 다르게 둔다든지 이런 건 솔직히 가능해요. 근데 이건 추가적으로 팀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타협하면은 솔직히 편하거든요. 엄청 편해요. 그냥 조금 편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 편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비용적, 시간적인 거를 타협을 절대 안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폴리곤도 다시 깎고 그리고 영화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네.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제가 그 전공 쪽에 이제 네. 영화 연출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서 오. 봤을 때 이제 제4의 벽을 넘어서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절대 타협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3D 렌더링 과정에서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네. 네. 이거 조명을 다르게 쏘면은 약간 좀 더 얄쌍해 보이고 그래요. 실제로는. 약간 실제로 영화 찍을 땐. 실제로 영화 찍을 때는 그냥 좀 조명을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배우가 조금 쉐이딩을 좀 많이 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얘는 안 되잖아요. 그쵸. 네네. 얘네는 렌더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개발 환경에 따라서 조광을 따로 줘야 되고 얼굴이랑 몸을 따로 줘야 되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근데 배경도 그걸 있을 거고. 네, 배경도 있죠. 배경에서 오는 빛도 받아야 돼요, 캐릭터는. 그지. 그래서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게 역광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트릭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 3D 게임이라서. 근데 그거를 타협하지 않겠다고 폴리곤을 깎아가면서 사람이랑 인력이랑 시간이랑 다 들인 거예요, 지금. 쉽게 그리고 갈 수 있는데 그냥 진짜 간 거네. 그냥 만들고. 그러니까. 야. 그리고 엔딩 때 그 얘기도 영화보다 하잖아요. 훨씬 더 오래 걸린 건데 그죠 이게. 감정을 빛으로도 표현해내고 싶었다. AMS가 볼 때 거기에서 그 감정을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잠깐 볼 그 3초 길게는 뭐 10초를 위해서 얘네가 들어가는 고민이 너무 대단해요. 진짜 계속 극찬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생각해 놓은 거구나. 우리가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하는 그 구간까지. 아니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그치. 무슨 6주 업데이트가 가능하냐고. 난 보통 진짜. 이제 그냥 진짜 다 스토리 기다릴 때 저는 반년 기다리고 1년 기다리는 거 그냥 익숙해서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니 이러니까 요즘 정신 나갈 전직 것 같아요, 진짜. 로아 출신. 네.
나 특정 게임과 비교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럼요. 제 아니, 삶이 어, 그래요. 장르가 그럼요. 다르다니까. 그럼. 장르가 다르긴 하죠. 전혀 비교 네네네. 갈드컵 아니었음을 여러분들께 오케이. 말씀을 네네. 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저도 되게 네. 재밌게 잘 기다리면서 봤던 거라 코멘팅을 한 거여서 식은땀. 그렇죠. 큰일 날 뻔했다.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아니었습니다. 3초 내지 5초라는 시간 안에 최소 몇 시간에서 최대 그 더한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와. 3초에 제가 봤을 땐 최소 3일에서 일주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왜냐면 저 시간도 아니구나. 왜냐면 폴리곤 자체를 계속 각도 확인하면서 깎아야 되고요. 몇 시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뭐지? 아니 이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티를 안 내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 오늘 그냥 팀 코멘트에서 우리 이랬다라고 부족했어. 그냥 쿨하게 설명하고 끝. 개발팀에서 더 말해도 됐을 법한데 그냥 몇 개만 짚고 넘어가는 게 전 오히려 아쉬웠어요. 그냥 더 자랑해줬으면 좋겠어. 다 이렇게 우리 이 정도예요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짧게 넘어가니까 진짜 잘했는데 맞아. 더 주면 그냥 좋겠다. 졸라 쿨하게 말해. 그 테이블이 한 말이 좀 되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냥 우리는 편지를 쓸 뿐이다. 편지 써놓고 누군가 그 편지를 열어봤을 때 감동하면 그걸로 됐다. 약간 이 말이 좀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저런 문과 나 솔직히 말할 때 게임할 때 문과들 좀 무시했습니다. 그냥 문과 빨리 그 메모장 써가지고 바닥에 뿌려놔 내가 빨리 해석할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오늘 좀 머리를 좀 충격받았어요. 문과를 무시했던 내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구나. 약간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간다고? 아니 그렇게 좀 이제 와. 와닿았어요. 너무 코멘터리가 머리가 이렇게 띵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진짜 그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우와. 아니 사람의 약간 그런 가치까지 흔드네요. 이 가치관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잘. 이게 명조 서림님이 워더링 웨이브가 날 바꾸고 있어. 예. 들었다 놨다를 잘하시네. 아까도 명뽕이 60%다가 20%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되게 밀당을 되게 잘하신다. 아유 아니야. 저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즉흥적으로 저도 지금 엄청난 어떤 뭔가 필터링 거치지 않고 그냥 뽑아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아니, 정말 이번 코멘터리를 보고 나면은 이 개발진들의 진심 같은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보일 수 있을까, 더 연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다음 장면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좌표씬에서 이 아래에 필름을 배치한 거 제가 이거 되게 보면서 극찬한 장면 중 하나였거든요. 요게 천재야. 왜 제가 이걸 극찬을 했냐면 여기 아마 방송에서는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영상 매체에서 담을 수 있는 되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장면 하나로 해당 사항이 어떤 건지 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해시킬 수 있는, 다 전달하는.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방랑자의 시간과 에이메스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에이메스의 기다림도 느껴지고 그와 동시에 방랑자가 어떠한 시간을 보낸지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 보니까 저 이거 보면서 진짜 극찬했거든요. 상덕님이 이거 이제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뭔가 좀 공통된 부분이 있네요. 저도 이 부분 멈추고 설명하고 갔거든요. 상덕님 설명과 더불어서 이 장면에서 보면 이제 필름 연출이 밑에 있잖아요. 그 필름 연출이 딱 이제 우리가 기억과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이제 방랑자 잔상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뭔가 이제 필름에 새겨지는 어떤 일종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이제 이 장면 전에 또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기억계 공명자 설명할 때 이 기억과 흐름을 또 이제 필름으로 묘사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도 설명을 한번 하고 갔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 장면 진짜 이게 유저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이게 너무 좋았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좋았고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 스토리보드를 쓰신 분한테 닌텐도 사주고 싶어요. 승진 시켜야 돼 진짜. 연봉 2배. 시키고 이번에 연봉 협상 때 진짜 2배 줄 자신 있어요. 진짜 제가 사장님. 레알. 이게 스토리보드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스토리보드의 힘이 진짜 커요.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가기까지 영상의 컷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유저가 이런 표현 너무 좋았고 이런 연출을 써서 너무 좋았고 이 느낌을 가지기까지가 태초에 그런 이 스토리보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각광받지 못하거든요, 많이. 맞아. 이게 나 너무 공감되는 게 이게 왜냐면 이 분야를 그러니까 아트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스토리보드에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은 저게 뭐야 너무 대충했잖아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 게 사실 되게 빈번해요. 이게 언제 잘 보여지냐면 명조가
1.0 때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처럼 막 어마무시하게 많은 관심을 받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 파수인 PV가 나왔는데 얘네가 스토리보드를 공개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욕을 엄청 먹었어요. 댓글이 완전 창나있을 정도로 욕을 먹은 게 아니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잖아. 이런 걸 왜 공개해?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사실 그걸 보고 아시는 분들은 와 미친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짜고 PV를 들어갔구나. 어마어마한 퀄리티 다가 나와야 되는데 대중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와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너무 감동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특별히 더 좋았던 게 저는 되게 첫 회에 볼 때는 감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 볼 때는 제가 따로 분석을 하면서 보지만 첫 회에 볼 때는 이제 눈물이 먼저 나오고 캐릭터가 분노하면 나도 분노를 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 장면에 울면서 많이 보지는 못했었어요. 이게 그렇게 막 오래 있는 씬이 아니고 슥 하고 그치. 넘어가잖아요. 너무 슬픈 장면이었어 내한테는. 그래서 다시 볼 때 와 이 작은 이 몇 초 남짓 안 되는 이 부분을 위해 너무 많은 노고가 들어갔구나 경이롭더라고요. 정말 멋진 씬인 것 같아요. 맞아. 여기는. 전 연출 요거 코트. 잡혀신이 연출도 연출인데 이것도 정말 많은 노고가 들어갔다는 생각 든 게 뭐냐면 이거 사실 진짜 편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냐면 이번에 데니아 스토리를 밀었던 것처럼 에이메스의 시점으로 보기 딱 그 전환한 다음에 그냥 대화로 다 때려박을 수도 있었던 장면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화로 이제 그 엑소스타를 뒤에 두고 에이메스가 앉아 있는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화로 다 풀어가서 한 진짜 분량도 최소 30분 최대 1시간 그 이상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약간 그게 선택 아니라 항목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약간 그쵸.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처럼 맞네. 그냥 그렇게 대화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오히려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영상 매체에서 쓰면 안 되는 부분. 떡밥이나 뭐 전달이나 그런 복선이나 그런 것들을 등장인물 한 명이 나와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 뭔 말이야, 이게 뭔 제가 말이야. 영화 보다가 그런 장면이 있으면 제가 짜증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러려고 영화를 보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나는 어떤 배경적이나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표정 같은 걸로 감정을 받고 싶어서 내가 따로 줄거리 설명 이제 나무위키 이런 거 안 보고 영화를 보는 건데 그죠. 굳이 글로 한 명이 설명할 걸 보면은 솔직히 약간 뭔가 매체를 영상 매체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볼 일이 없죠. 이런 시각적인 맞아. 그런 맞아. 필요가 없는 건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타협할 수 있는 걸 가장 타협 안 함으로써 유저들을 가장 잘 설득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그 것들이 설명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예전엔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맞다는 정말 그 흔히 말해서 금주나 이런 데에서는 얘네가 그런 거 좀 말로 설명이 많았는데 이게 점차 가면 갈수록 보이니까 발전하는 게. 맞아요. 금주 때 명주였으면은 이 잡혀씬도 이게 안 나왔어. 이 레전드 장면이 안 나왔어 정말. 그죠. 이거 끝나고 그 바닥에 문서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에이메스는 며칠을 동안 뭐 이렇게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몇장 파편화 시켜놓고 에이메스 이렇게 얘기를 일기장. 했겠지. 그죠. 에이메스 일기장 1번부터 6번까지. 와 씨. 주변에 뒤지면서 머리 아파. 그게 맞지. 맞아. 예전에는. 맞아. 이제 안 읽으면 손해 보고 다음에 이해 못 하고 이제 다음 그죠. 버전에. 근데 진짜 어떻게 한 번 보면- 겪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여러 번 듣는 그지, 것보다 그지. 백문이 불여일견. 그거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해줌으로써 지루하고 현학적이게 설명을 듣지 않고도 다 느낄 수 있는 거. 중요한 거는 맞아요. 겪고 나서 변해야 돼. 겪고 나서 이게- 변했잖아. 근데 저는 이 방식이 좋지만 좋지 않기도 해요. 왜냐면은 네. 원래대로라면 이 파편화된 어떤 이제 뭐 문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럼 제가 그걸 주워 먹고 근데 사실 이랬어요. 맞아. 이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아. 약간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맞아.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공감을 얻고 막 이게 있는데 맞아. 요즘 신규 버전 명조는 설명을 너무 잘해줘. 연출적 부분에서나 맞아.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주기 때문에 맞아. 그냥 그 자체로 다 같이 즐기면 돼요. 이게 더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스토리 꺼드럭거리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스토리에 예. 대한 그 해석이나 그런 거를 못하게 되는 스토리가 더욱더 되게 좋게 평가받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때 당시 금주를 얘기하면서도 뭐 그런 비슷한 파편화된 게임을 하면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지금의 명조의 방식이 맞아요. 옳은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즐기고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려는 걸 감추고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 그때부터가 이제 뭔가 좀 이상해져요. 게임 스토리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뭔가 좀 끼워 맞추기로 이제 가야 되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스토리가
우리가 딱 즉흥적이고 직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훨씬 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유저 비슷한 입장에서. 결로 이게 네. 제가 마블 영화에서 많이 느껴요. 마블의 이전의 영화에서는 그래도 마블 영화만 보면 딱 됐어요. 그거만 내가 챙기면 되는데 그 마블의 이제 어벤져스 이후를 보면은 너무 내가 챙겨볼 게 많아져. 드라마도 봐야 돼, 이것도 봐야 돼, 저것도 봐야 돼. 맞아. 그거에서 제일 맞아, 심한 맞아, 게 맞아. 닥터 스트레인지 2였어요. 이거를 보면 아, 그죠. 그 완다비전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봤는데 결과물이 썩 좋지가 않아. 마음이 이것처럼 아프네요. 스토리를 딱 보면은 스토리 하나만 딱 보고 모든 걸 다 파악하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서 무언가 내가 추가적으로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기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 심지어 그 그치, 뒤에 것들은 마블이- 더 화나. 닥터 스트레인지 2는 그나마 그 정도였지. 그 다음 것들은 전에 있었던 히어로들 리스펙도 안 하고 걔가 누군데?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쳐버려. 맞아. 완전 진짜 역행했네. 과거 마블 저는 마블로 큰 마블 어렸을 때부터 마블을 보고 컸거든요. 아이언맨을 그렇게 죽여버린다고? 약간 이렇게 죽인다는 게 그렇게 디스리스펙트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 거기서 이제 끝냈거든요. 너무 마음 아파서 요즘 나는 이제 마블 엄청 마블 빠였다가 마블 막 굿즈 같은 것도 막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벤져스 끝나고 엔게임 끝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건 못 보겠다. 얘네들이 와, 리스펙 나랑 똑같네? 전작에 대한 리스펙트가 너무 없다 생각했었지. 저 엔드게임 3번 봤어요. 내가 계속 보면 아직 안 죽은 거라고 생각해서. 나 3일 연속으로 울었어. 아이언맨 생각하고 내 childhood hero가 내 돌잡이가 아이언맨이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나의 아이언맨이 돌잡이. 3,000만큼 사람의 덩기덕 이거. 와, 개웃기다. 맞아. 근데 아무튼 네네. 말씀하세요. 서린님 하신 말씀 따라 그 스토리 이게 잘 쓰여진 스토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잖아요. 웃긴 게 그 스토리머들만 직업을 잃고 있는 게 아니라 공략도 얘네가 웹사이트에 자기네 오피셜 웹사이트 가면은 얼마나 에코를 잘 키웠는지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게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딸깍하면은 너 이거 요렇게 해서 더 키워 까지 나오고 인게임에 들어가면은 걔네가 이제는 막 어디 가서 이 재료들을 변환해라 합성해라 이런 게 없고 그냥 딸깍하면 다 올라가고 이번에 업데이트 공방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업데이트에서 이제는 스킬까지 바로 한꺼번에 올리게 해주겠다. 일괄로 할 수 있는 최적화 할 수 있는 편의성 패치들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막 모든 사람이 그냥 직업을 잃고 있어 지금 우리가. 와, 이거 너무 잘 봤다 미니가. 이게 게임사에서 포기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커뮤니티의 활성화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에요. 네, 왜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박아버릴 수 있어요. 스토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박아버릴 수 있는 거고요. 뭔가 이런 백과사전 같은 것도 박아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존 유저들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뭘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 이제 파츠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거죠.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가 게임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도 커뮤니티가 계속 활성화가 돼 있으면 게임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네. 네. 약간 커뮤니티 활성화는 즉슨 뭐 이제 2차 창작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쵸.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네.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죠. 와, 오히려 자신 박아버리면. 있다는 거네. 스토리만으로도 자신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 스토리로 밀고 간다.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건 너무 잘 잘해. 몰랐어요. 업데이트 아니, 주기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아니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왜 얘는 편의성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지 싶은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네, 다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고 솔직히 게임을 이 정도까지 구현했는데 그 정도도 구현 못해 이런 말은 다 솔직히 못하는 것도 있겠죠. 안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근데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함이죠. 왜냐면 커뮤니티가 식지 않아야 게임의 지속성이 더 오래 가니까. 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명주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있는 우리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스토리나 그런 걸로 계속 꾸준히 너희한테 장작을 넣어줄게. 너희 계속 불타. 우리가 불타는 거에서 유지해줄게. 자신감이야. 속도도 그렇고 자신감이지. 스토리 소모도 그렇고 이게 스토리 소모가 제일 무서워요. 글 쓰는 입장에서도 뭐 스토리 작가가 뭐든 했을 때 게임으로 구현되는 스토리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지금 다음 분량이라든지 다음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게 어떤 한 에피소드의 마무리인데 이 사람들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맞아. 다음 거 보여주려고 안달난 사람들인 것 마냥. 와 계속 그러면 장작을 정말 넣자니까.
서린님께서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이 정말 네.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것도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정말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냥 스토리 분량 조금 더 그냥 풀려가지고 확실히 좀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냥 떡 같은 거 많이 던져놓고 그렇게 채워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가 될 테고 이제 그렇게 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냥 너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 너희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너희 우리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계속 가야 돼. 하면서 굉장히 좀 컴팩트한 간결한 정말 좀 함축적인 그런 전달도 많이 던져주고 상남자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뽐내고 싶어하는 맞아. 그리고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얘네가 여기 내부 직원들마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하는데 아유 불편하네. 이거 좀 고치자. 이렇게 되니까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와. 유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잘 공감을 할 수 있고 왜냐면 유저들이 아무리 이거 불편해요 해도 아유 그 정도쯤이야 절로 가가지고 딸깍하면 되는데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10초밖에 안 걸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치, 우리한테는 게임을 하는 그 10초를 줄이는 거 5초를 줄이는 거 그것마저 되게 편의성 때문에 더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이걸 잘 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를 순위에 본인의 priority 어떤 걸 개발하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제일 기본적인 거 영순위 그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입니다. 그 게임에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고 그 게임에 얼만큼의 애정을 담고 있는 사람이 게임을 만드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면 적어도 몇천 시간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너무 정확히 잘 보인다 미니말이 맞아요. 진짜.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편의성에 있어서 타협 안 하고 이것도 계속 매 업데이트마다 우리 이거 고쳤어요. 이거 저거 고쳤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미니가 말한 것처럼 그 고친 게 딱 이거 같아. 아 저희 이거 편해서 이거 넣죠? 아 근데 이거 넣으면은 이거 이러는데 왜 넣어요? 제가 불편해요. 게임하는 내가 불편해요. 내가 그거잖아. 이거는 좀 팩트인 게 제가 광주 그 초대 가서 갔을 때 거기 이제 직원 중에 한 분이 휴대폰으로 명조 돌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게 마케팅 맞지. 담당이긴 했지만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도 맞아. 네, 대단하더라고. 그것도 있고 와. 제가 듣자 하니 이게 네. 명뽕이라고 해버리면 뭔가 좀 이제 장난의 어떤 이제 그 영역도 좀 있잖아요. 약간 농담, 조크, 약간 이런 느낌의 그것도 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말 들어보니까 이게 근거가 너무 확실한 칭찬인데 이 정도면은 좋은 게임이야. 정말 잘 만든 게임이고 좋은 게임이고 디테일이 네네네. 살아있고. 그런 느낌인데 이거 뭔가 좀 그죠? 우리가 뭐 좀 약간 다른 말로 갓겜이다, 갓겜충이다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확실한 근거야. 내가 느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이런 단서가 너무 확실한 어떤 칭찬이기 때문에 이건 갓겜충 짓이 아니라 이거 너무 훌륭한 그죠? 토크인 것 같습니다. 맞아. 이거 정말.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맞아. 있어가지고 엇바가 어떻게 아니야. 생각했냐면 약간 그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윤호식 마인드로 해가지고 그래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 우리는 급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는 되게 재밌는 게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좀 여유가 맞아. 생기더라고요. 진짜 확실한 게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쿠로 게임즈가 게임을 못 만든다, 명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좀 이제 까는 것도 이제 이게 확실하게 까는 그 느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명뽕이 아니다, 뭐 너무 억바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막 이렇게 좀 비꼬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안 하려면 명조가 게임을 잘 못 만들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너무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아니 말이요. 두꺼우면 잘 못 만들든가. 아니 갓겜충 만들기 싫으면 잘 못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제가 잘 만들어요 지금. 그 코멘터리 때 그 말을 했어요. 명조는 네. 정말 거대한 바퀴를 굴리는 애들이다. 거대한 바퀴를 굴릴 때 보면 처음에는 굴리는 게 엄청 힘이 들고 많이 그런데 한 번 굴리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거든요. 얘네가 기술력이 처음부터 이제 쌓아왔던 게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시행착오 겪어오면서 실제 우리가 보면 2.7, 2.8 그리고 3.0 이때의 변화들을 보면은 달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기술력이 한 번 굴러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일정 이상의 퀄리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맞아. 이게 진짜 그 처음부터 잘 만든 게임이 아니었다. 그런 평가가 없었던 게임이었는데 뭔가 좀 진화하는 모습 이것조차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맞아. 요소들이. 맞아. 저는 오픈 상당히 유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네. 전 오픈 오. 유저예요. 오픈 유저고 하다가 접었어요. 그랬었어. 와우. 네, 한번 접었어요.
접고 네. 다시 했는데 왜 다른 게임이 돼 있지? 유저의 피드백을 너무 잘 수용한 것 같은 걸 체감했어요. 그냥 전 완전 체감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가 전에 느꼈던 감각이랑 다르지? 내가 게임을 하면서 불편했던 부분 왜 다 고쳐놨지? 해가지고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계속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점점점 저도 이 억바라는 이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네네, 그죠. 서류님 말씀처럼 저는 절대 억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 그 같아.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서 정말 그 너무 날 것의 것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태엽했네? 약간 이것도 살짝 볼 것 같아요. 저였다면. 근데도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래서 억바가 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확실하시네.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막 종교처럼 막 숭배해야만 해, 막 억바고 막 이게 되는 이런 분위기, 저 자체가 너무 과하다. 이거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아서 이렇게 호응하는 건데, 그러면은 잘 못 말린다던가. 근데 이게 단어가 너무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명뽕. 명뽕 괜찮은 명품 것 같아. 좋죠. 저도 이게 나쁘지 아니 않아요. 그 코멘트를 보고 나서 진짜 제대로 맞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그날 아침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해서 코피도 나고 막 의욕도 안 살고 그래서 막 계속 나태하고 있다가 이 코멘트를 막 보고 나서 약간 진짜 뽕 맞은 것처럼 네? 오버워치 아나뽕 맞은 것처럼 와 오. 개발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1개 유튜버가 이렇게 나태할 수가 있나 이러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의욕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덕이랑 친한 사람으로서 이게 상덕이가 억바가 아니고 오히려 얘는 진짜 미친놈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가끔씩 이렇게 상덕아 이래 네. 바빠 뭐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상덕이가 그럼 가끔씩 네. 명언 하나씩 스샷 오늘의 명조 명언이라면서 스샷을 쓱 보내. 와. 뭐야? 그래서 아니 DM인데 아니, 겁나 명뻥이야 뭐야? 얘가. 그래가지고 그 너 윤호 그 대사 기억해? 빛나는 것. 제가 이제 명중견호. 제가 약간 그 전달하는 정신이 몇 개 있어요. 약간 시그리카 정신. 맞아. 나의 감정을 정의하지 마. 나를 흔들려 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평가를 안 해.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놔둬. 시그리카 정신. 와, 자, 이건 윤호 진짜 정신. 윤호 정신. 이해해. 빛나는 거는 언제나 질투를 부르는 법이니까 내가 잘나기를 어떻게 하겠니? 약간 이런 약간 자기 과신 그런 거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 루실라 정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부정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구나. 맞아. 이거를 저한테 가끔씩 뭐 이틀에 한 번씩 민희야 오늘 일하면서 이거 보고 생각해. 이러면서 이렇게 복붙하고 이제 나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뻥에 대해서 우리 한 15분 정도 대화를 하고 각자 일할 거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심이다. 이건 정말 와 얘는 진짜 진심이다. 느껴지는 그런 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성경 썼던 사람이 이런 기분으로 쓴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힘든 사람한테 성경 구절 읊어주듯이 이거 약간 이거 생각보다 대사를 아니, 읊어주는. 이게 진짜지네. 진짜 커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난중얘기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읽는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다시 펼쳐난 거거든요. 전도사야, 전도사, 그런 레알. 거구나. 네, 그런 거예요. 이거 완전이지 이거. 근데 제가 정말 상동님 이- 행동 보고 지금 병 느껴져요, 살짝. 아니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대단한데. 하면서 이게 네. 제가 뭐 따로 시민 상담을 받거나 누구한테 뭐 네.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이제 매번 저희는 이런 여러 댓글이나 이런 거에 많이 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기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하나씩 뭔가 상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네?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그리고 맞아. 저희 진짜 오늘 잠 같은 거 자지 말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라하이 로이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저는 힐링이라는 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힐링.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건 우리가 좌절을 할 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expectation들이 많을 때, 특히 시그리카랑 루실라 스토리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두려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스토리라 정말 그냥 이 서브컬처를 떠나고 예쁜 캐릭터들을 떠나서 얘네가 주는 메시지들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누군가 나에게 해줄 사람이 없더라도 게임이 해주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상동이가 말했던 아까 그 명언들처럼 그런 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너무너무 이렇게 스킨 투 스킨 하는 그런
그런 대사들이 많은 것 같아 명조가. 너무 근데 너무 저도 감동이에요. 와이프한테 명조 대사 한 번 써먹긴 했었어요. 약간 반응이 어떠셨어요? 방송에서도 한 번도 뭐야? 말한 적 뭐야? 없었는데 네. 유로 스토리에서 이제 공백인이라고 뭐예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공백을 메워준 게 방랑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 와이프가 뭐 이제 결혼 이야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공백을 와이프가 메워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써먹었습니다. 방송에서 너무 이거 좀 뭔가 좀 오그라들고 이러니까 안 써먹었는데 말 안 했는데 오늘 여기서 또 이제 명뽕 특집인 겸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 이거 대박이다. 보고 있나? 명조 대사 다 외워와라. 야 미쳤다. 그것도 있고 아, 또 이제 말도 안 되네. 이 코멘터리가 이제 좀 상당히 띄워놓으신 화면에 이제 좌표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좌표신이 이게 정말 그 명조 전체 그러니까 라하이로의 통틀어서 최고의 어떤 하이라이트이자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종결짓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합창신으로 바뀌면서 노래로 바뀌면서 그 장면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자신들을 불태우면서 그 빛으로 좌표를 전달해주는 그 장면이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된 그 빌드업이냐면 뭐 모두가 알고 네. 계시겠지만 모니에입니다. 모니에가 이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남긴 말이 있는데 철학 우주에 관련된 철학자인지 누군가 남긴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면 밤 하늘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 누구도 우주를 꿈꾸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라하이로이라는 배경은 빙원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빙원 아래에서는 별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별이 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없어요. 다 까매요. 그냥 밤이 되면 리액터 드라이브라는 엑소스트라이더가 부여해준 어떤 일종의 낮 시간을 밝혀주는 태양이 없으면 밤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니에는 그걸 주고 싶었어요. 별 하늘에 대한 꿈을. 그러니까 하늘을 올려다봐서 봤을 때 학생들이 하늘을 보고 저 별은 뭘까? 우주에 대한 탐구. 즉슨 이 탐구라는 것이 허무의 명식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스타토치, 별의 횃불이라는 일종의 이 별 하늘을 구축해서 밤에도 별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장면들과 이 빌드업이 완성되면서 사람들이 그 보이드의 보이드 스톰에 그 휘발려서 죽은 사람들이 그 스스로가 별이 돼서 그 좌표를 밝히는 그 장면까지 모든 빌드업이 다 이어지는 그 장면이었어요. 허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타겟책. 그거였죠. 제가 이거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라하이로이 전체적으로 그거를. 그 장면이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와닿고 막 인생 명장면에 막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 아니 진짜 제가 명곡이 이게 죽겠어요. 이후에 데니아 때도 말할 거긴 하지만 저도 네, 되게 비슷한 네. 결론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게 네. 제가 요즘에 되게 감명 깊게 보고 있는 그 감명 깊게 이제 그 보이는 게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와, 우리는 왜 살아갔는지에 대한 계속 그 자축의 탐구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있는가에 대한 생각. 그래서 데니아 때도 보면은 이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저는 그 비슷한 결을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찾는 걸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밤하늘에 별이 없었다면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당장 앞에 살아갈 희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럼 사람으로서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좌표신이었어요. 우리는 그죠. 그 미지를 찾기 위해 이 여기 온 거 아니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방향도 많다. 맞으니까. 너무 좋다 지금 이게 이거. 데니아랑 진짜 적합하잖아. 이 실존주의를 하면은 이 사르르트라고 그 철학자이자 이제 그 예술인이 계세요. 그리고 예. 아까 그 밤하늘 말씀하신 건 월트라는 천문학자분이시거든요. 월트라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구나. 월트 휘트먼인가 그분이실 거예요. 그분은 천문학자이자 시를 쓰신 분이에요. 이 시라는 게요. 밤하늘을 보면서 시를 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세요? 천문학자들이 오히려 더 감성적이었던 거 아세요? 원래 천문학이라는 것은 우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과학적인 것에 파고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과학적인 것은 얕게 알면은 정말 이성적일 수 있는데요. 너무 깊게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성적이게 변해요. 왜? 미지를 눈으로 확인해 버렸으니까. 야, 미지라는 건 결국에 이성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벽이 높으니까 감성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우와. 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이야. 지동설을 주장했듯이. 오히려 신을 더 믿게 된다. 이게 또 네. 이해가 되는 왜냐면은 천문학자들이 왜 막 그 우울증에 걸리고 허무증 맞아. 빠지는지 그거를 왜 그런가 싶었더니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내 존재가 이렇게 그 정말 작은 존재니까 네, 티끌도 안 저는- 존재니까 그렇다면 그죠. 나는 왜 여기에 태어났는가 이거를 고찰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죠? 아니 그죠? 그러면 그 실존주의 머시기랑 해서 이제 엑소스트라이더가 자아가 없었는데 그 뭔가 좀 자신의 존재들을 증명한 라하이 로이의 주민들이 예! 직접 만들어낸 리액터 드라이브 레플리카가 그 엑소스트라이더의 심장에 부여됨으로써 엑소스트라이더가 라하이 로이가 되고 자아를 찾게 되는 그런 스토리까지 이어지는 그죠? 아니 이거 씨 말하기를 물건은 뭐야, 자동차나 이거? 연필 등은 만들어진 목적이 존재하나 인간이랑 그쵸, 사람 그쵸, 숨 그쵸, 쉬는 그쵸. 매체랑 그런 거는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본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정의를 둔답니다. 야, 와 그럼 진짜 지겹다. 엑소스트라이더는 아니 야 엑소스트라이더는 이제 창조물로서 그런 투산이었지만 이제 라하이로이는 사람이라 불러도 그 그 스스로 이론사가 맞네. 왜냐면은 그죠? 컵은 물을 담기 위한 거고 마우스는 컴퓨터를 조정하기 위해 이런 거고 그죠? 엑소스트라이더는 수호신을 담아서 배달하는 그 장치였지만 그렇게 본인 스스로 수호신을 정의를 하고 내가 수호신 되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스트라이더 네, 근데- 게이트를 지키겠다. 야, 그죠? 이건 뭐 이제 물건은 심장이 명품이고. 없어요. 심장이 없는데 리액터 드라이버한테는 그게 모두의 염원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심장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때. 네. 그거 나 자체가 진짜 실존주의를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나 와. 오디오로 지는 합방 처음이야.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들 지금 미친. 막 해가지고 와. 대박이다 이 합방. 나 오늘 이런 합방 처음이야 살면서. 아 이게 나 결국 너무 행복해 지금. 나도 허무라는 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렉스. 말하면 다 알아들으시지 근데? 아니 이상하네. 근데 너무 좋죠.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게 그동안 이제 연결점이 없었다 뿐이지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품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와 우리가 이게 무슨 보이는 실존주의다. 스페이스지. 와. 그죠. 그것도 와. 한 실존주의다. 아, 야, 찢어. 이건 뭐 님들 진짜 개질이네요. 정말. 근데 여러분 이런 그거 아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저희 아직 PPT 3분의 1도 안 끝났어요. 아 지금 한 와우. 3개밖에 못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아이고. 아니 진짜 레전드네. 아직 코멘터리도 못 넘어갔어요. 이거 나 좀 괜찮아. 뭐 어때? 11시 50분 되면은 저 어. 잠깐 그 듀오링고 밥 좀 주고 올게요. 네. 12시 지나면 얘 화내거든요. 아 공부 안 했냐고? 어떤 언어 배우고 있는데? 영어? 네, 일본어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일본어 좋죠. 일본어 재밌지.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요 트레일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트레일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런 마감에 있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마감도 이제 뒤엎는다 그것도 있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트레일러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 뭐냐면 이때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애니를 정말 제작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지고 오. 저는 이 음. PB를 마침 가져오셔서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이 PB만을 한 30분 내내 뜯어보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프레임 단위로. 이게 진짜 최애 PB거든요. 이게 그냥 힘들게 만든 것도 아니고 스무카가 이게 먹이 물에 톡 떨어지면 번지는 느낌으로 저걸 만들어놨어요. 스토리도 되게 재밌게 잘 짜놨는데 근데 그거를 표현함에 있어서 정말 이 프레임 하나 싸움씬까지 놓치지 않고 번지는 것도 잘 표현을 해놓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까지 진짜 완벽한 PB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데 얘네가 그 전 위에 거를 보여주면 사실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먹먹한 느낌이 나고 스무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조금 필터 입혀둔 필름? 느낌 그런 느낌이 아, 나는데 예. 저기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한번 뒤엎었다. 와, I thought it was so worth it.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PB였어요. 이게 이 스토리도 안에 있는 스토리 내용이 자기가 스승님한테 배웠던 걸 또 다른 아이한테 이입하면서 수미상관을 보여주는 그 짧은 시간에 수미상관을 보여주는 그런 PB거든요. 그리고 무협의 그 전석. 아니 근데 PB랑 잘 맞는 아이였어. 구원 관련된 PV를 이렇게 깊게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퀄리티적으로 이제 훌륭하다의 정도만 이제 흐름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이거 진짜 졸라 큰 철학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다시 가서 볼만해요. 정말 저건 다시 볼만해요. 그리고 이게 트레일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보통 게임사에서 PB를 만들어주고 노래를 만들어주고 게임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이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다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PB에서만 이런 걸 밝혀주고 인게임에선 이걸 안 해주나 싶을 수 있는데 명조가 특히나 잘하는 게 그 PB에도 스토리를 담아놓고 인게임에 들어와서 얘네들 전투를 할 때 전투 모션이 엄청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보고 그 전투 모션을 보면 유노라던가 아우구스타라던가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전투 모션에 다 들어있어요. 싹 다 들어있어요. 그 야.
이 아우구스타의 오션. 경우 그 칼 하나하나 평범한 사람들의 칼이 모여서 아우구스타의 그 큰 대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거가 그죠. 이제 인게임에서도 나와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 구원도 이 대나무숲 샤샤샤샤샥 하는 그런 모션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정말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놓고 넣어놓고 개발을 해놓고 놓치는 부분 없게 매번 놀라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단적으로 윤호 공명해방 대사가 이것이 나의 결심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윤호가 와. 예언자로서 예언을 거부하고 운명을 거부하고 아. 나는 이 예언을 운명을 그러네. 뿌리치고 와. 나아가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화를 쏘는 게 그거다 보니까. 와 그러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명을 바꿨잖아요. 원래는 전멸당하는 그 순간에서 생존자가 나왔고 그렇게 운명을 바꿔나갔으니까 예언자가. 그리고 그것이 담긴 게 공명해방. 와. 진짜 근데 상동님 진짜 명조 캐릭터들 대사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윤호 제가 자주 써가지고. 맞아. 쟤는 그냥 와. 다 외운 게 맞아요. 나한테 하는 명조 드립이 말이 안 된다니까 쟤는. 쟤는 진짜 그걸 또 쟤는 알아듣는 진짜 너가 명조야. 신기하다. 그럼 이제 나도 그걸 또 제가 알아들어. 한마디 하면은 나도 이제 대사로 받아치고 명조 티키타카 막 하고 그러는데 상동이 정말 진심이에요. 레벨이 달라요. 야. 와, 자, 장난 이번에 아닌데? 띵패 가길 잘했다. 상동님 만나길 잘했다. 저 띵패 그 서린님 있다는 오신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이제 이따는 무조건 내가 가겠다. 대기실 가겠다. 나 가서 섭외하러 가겠다. 와. 그러면 그 당일에 오신 게 설마 당일에 스케줄은 아니었지만 네. 저 만나러 섭외. 오려는 이유도 있었나요? 네, 섭외. 저거 이거를 팩트예요.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민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 한 달 짜고 전부터 싶은데 계속 얘기했어요. 저 친구 떨린다고. 와. 오래 가죠. 저희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그때 밥 사서 황금장에 다행이다. 와 진짜 찍었네? 너무 다행이다. 와. 아니, 자, 저희가 이제 이거 트레일러 말고도 이제 또 얘기할 게 야. 우리 와. 아직도 초반이구나. PPT. 엣지러너. 진짜 오늘 퇴근 다 못하시어요. 저 진짜 근데 안 해도 이걸 나는데. 보고 나서 소리 질렀어요. 정말 그냥 어떻게 하면은 얘네가 이것까지 막 보여줄 수가 있을까에 대해 생각? 제가 그래서 콜라보에 대한 그 방송에 얘기를 그걸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네. 콜라보는 상대방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하는 거다. 초대를 하면은 그 한국 같은 경우에 동방 얘기지고 그 초대를 받으면 응당 잘 대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어요라는 성의를 보여줬는데 이것보다 더한 성의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진짜. 그죠. 맞네. 어떻게 보면 저 손 까딱까딱이 어떻게 보면 엣지러너에서도 진짜 좋은 장면 중에 하나였고. 그죠. 맞아요. 진짜 중요한 장면 이게 콜라보라는 거는 상호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상호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뭔가 도움이 돼야 되고 서로 좋은 느낌을 준다. 서로가 이제 이 게임을 하면 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게 하고 이 게임을 하면은 이 애니를 보고 싶게 하고 이 애니를 보면은 이 게임을 하고 싶게 하고 약간 이런 어떤 상호작용이나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약간 서로에 대한 리스펙 이런 느낌인데 네.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와 네네. 이걸 보고 애니메이션 또 봐야겠다. 나도 그 애니 생각했는데 기도가 나랑 볼까? 먼저 빨리 보고 싶다. 나랑 따로 볼래? 같이 볼까? 그럼 같이 볼까?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엣지러너를 본 지 약 한 2주가량 됐습니다. 이거 콜라보 한다고 해서 봤거든요. 오히려 좋아. 나는 네, 반년 전에 타이밍이야. 봐서 또 보고 싶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 말이지만 엣지러너를 안 본 인생이 후회되더라고요. 그 정도야. 사이버펑크 정도라고. 2077 이거 게임을 본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엣지러너를 안 본 내가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너무 재밌게 와가지고 콜라보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해석도 있어서 들으니까 좋네. 네네. 아마 세 분은 이제 이번에 CDPR 그 스페셜 토크를 못 보셨잖아요. 네. 사이버펑크 이번 스페셜 토크의 CDPR에 이제 그 2077 담당자랑 그다음에 아예 IP 부사장님께서 오셨거든요. 와가지고 네? 와서 이제 이 엣지러너 그러니까 엣지러너 만들기 위해서 트리거랑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보고 나서 이번에 되게 콜라보가 또 기대치가 박살난 게 뭐냐면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협업을 넘어가지고 그 한 대사 몇 주에 관해 가지고 며칠 몇 주 몇 달을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완전한 협업 관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펑이 1년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정말 이거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으며
이것들이 어떻게 소화가 됐을지 이렇게 또 보이는 게 연출로 보이는 게 아닌가. 나는 또 이거 어.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얘네가 이게 돈만 위해서 매출을 위해서 우리 아까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 포기하는 게 분명 많을 거라고. 그것만을 네.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얘네는 정말 사펑을 사랑해서 한 콜라보구나 느꼈던 게 걸음걸이도 똑같이 해놓고 애들이 너무 리얼하고 너무 모션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명주도 퀄리티 좋다고 이제 칭찬을 많이 받는 중인데 그 와중에 얘네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 디테일 너무 잘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맞아. 놀랐어요. 그거 있어서 너무 스페셜 잘했어. 토크 약간의 스포일러를 하자면 루시에 대한 표정 SS 수십 가지 만들고 레베카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가 아무래도 좀 약간의 과학함과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거에 대한 새로운 걸 짜가지고 더욱더 애가 에너지 넘치게 구현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네, 네. 가성비를 또 따지죠. 게임에서는 원래 그래요. 가성비를 따지자면 돌려 쓰는 게 맞습니다. 모션이랑 표정이라든지 그런 거 다 이미 있는 리소스니까요. 맞아, 그쵸? 맞아. 그래서 재활용이 빨리 나오고 없어. 그러죠. 맞네. 보통 이렇게 그런 거 콜라보하면 다 버리고. 몸땡이 네. 바디는 다른 캐릭터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옷만 바꾸고 뭐 이런 느낌. 네. 맞아. 표정도 아. 그대로 돼요. 그러면 눈, 코, 입만 이렇게 딱 넣으면 원래. 그게 진짜 이렇게 그게 돼가지고. 기본이 1,000만 원 단위의 차이예요. 기본 바디 쓰는 오, 거랑 쉣. 직접 빌드하는 게 시작이 1,000만 원, 1,000만 원 단위에서 그냥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치, 얘네들은 그치. 돌려쓰기 없지. NPC도 잘 깎아놓지. 근데 모션도 지리지. 아주 그치.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명초 미치광이 그 전투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투 모션 아쉬우면은 이 캐릭터는 좀 아쉽네. 내지는 전투하는 스타일이 좀 별로면 이건 좀 저번 거랑 비슷한 이렇게 말할 법한데 얘네는 정말 단 한순간도 실망을 주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미니는 눈치 채겠네? 어떤 부분을? 딱 보고 전투 좀 다르다는 거? 그치. 그리고 PV 보고? 그리고 다 그리고 달랐지. 에? 해킹하는 씬 게임에 응. 그 엣지러너에 응. 있는 스토리도 PV에서만 보였을 때 거기 전투 스타일에 응. 담아둬가지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응. 진짜 잘 해놨어. 그냥 진짜 명조 최고야. 박수쳐. 매번 그냥 궁디팡팡 해줘야 박수쳐. 되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러면은 사펑 세계관 덕후들이 와도 보고 감동할 정도의 어떤 이제 퀄리티가 되겠네요. 어찌됐든 이것도. 제가 봤을 콜라보레이션 때는 퀄리티가. 와 잘했다? 약간 진짜 원래 원작에 대한 팬들은 뭔가 부수적인 거 생겼을 때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IP라는 게 계속 소모되는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나올수록 변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IP 콜라보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보고 딱 PV랑 이런 거를 다시 딱 봤거든요. 근데 네. 그 원작에 대한 샤라웃을 너무 잘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타협할 수 있는 거 타협 다 안 하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진짜 명장면이라고 뽑히는 것들을 다 전투나 PV에 넣어놨더라고요. 내가 맞아. 거기다가- 보면서 회상할 수 있도록. 우두두두두 보면서- 장면도 그렇고. 우두두두두 장면도 그렇고 그 루시가 이제 뒤돌면서 이제 달에서 뒤돌면서 하는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저승짓 하는 장면도 장면. 그렇고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그것도 나름 루시 초반 명장면 중에 하나잖아. 되게 그치, 예쁘게 그치. 나오는 거.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자동차에서 눈 이렇게 하는 장면이랑 BGM 쓰는 타이밍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뭐냐 이게 뭐 스토리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콜라보 일반적인 제가 아는 콜라보는 좀 완전 이제 그 세계관 안에서 이제 좀 흐름에서 직접적으로 메인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보통. 근데 그쵸. 보니까 직접 가더라고요 그 나이트 시티로. 맞아요. 어떻게 스토리 전개를 또 만들어놨을지도 좀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 기대라기보단 두렵습니다. 어떤 정도의 또 뭔가 보여줄지 충격을 줄지. 그리고 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다들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시가 넷 런너기 때문에 비전투식이잖아요. 얘네들 오히려 전선에 나서면은 손에 있는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몇 없는 그냥 권총 쏘는 거, 몇 없는 와이어 쓰는 거 이거 가지고 최대한 루시의 매력을 살려드는데 잘 살렸어요. 잘 살렸어. 진짜 잘 살렸어. 진짜 그리고 그 와이어도 컨셉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걔가 약간의 조종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 디테일한 것을 뽑아내는 느낌으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레베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빨리 당장 뽑고 싶어. 어서
너무 저는 좋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개 던지고 싶은 게 그 약간 뭐냐 엣지러너 조금 이제 뉴비 입장에서 봤을 때 산데비스탄이라는 일종의 그 임플란트 약간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이제 루시가 쓴다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어떻게 좀 게임적 허용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여기 안에서의 스토리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일지 이거 좀 얘기 좀 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사이버펑크 하면은 그 산데비스탄을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산데비스탄이라는 게 거의 그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까죠. 약간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부수적인 효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거 스토리로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이런 의문들은. 근데 그쵸. 어떻게 보면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로 잘 풀지 않았을까? 또 에코 효과 같은 것들로. 그래서 그러긴 해요. 그쵸. 아담 기대가 스페셜 기대- 에코를 기대돼. 써야지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그죠, 게 그죠. 얘네들이 엄연히 그래도 명조 세계관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 네. 그 완전히 그 사이버가 그게 아니라 명조 캐릭터라는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왜냐면은 단적으로 레베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떡이 당했잖아요. 우리 호떡이. 그죠 그죠. 근데 아, 그대로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또 이게 또 호떡이. 모르단 말이죠. 거기 맞아. 다음에 공명의 방 같은 경우에도 얘 아예 대놓고 저 그 신체가 이제 그 사이버웨어 붙으면서 저렇게 머신건 난사하는 그렇게 부수적으로 넣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잘만 버무리면은 산데비스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설득 그리고 가능한 요소다. 네. 우리가 공명자들이기 때문에 레즈넌스이기 때문에 힘을 어느 정도는 빌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설정을 이렇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막 척추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성흔 때는. 뭐 이런 개념도 이제 어차피 가져가게 될 테니까. 그쵸, 그쵸, 뭐 그쵸. 저 명조에서 해석되는 루시와 레베카의 능력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잠깐 에코 넘어오는 능력을 쓰고 이런 것이더라도 느낌? 내지는 그죠. 뭐 에코 그죠, 그죠. 능력을. 컨셉을 이걸 어떻게 잡을지는 좀- 모르는 거니까. 네. 이걸 제가 대답할 때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이미 다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펑의 이런 요소들을 제가 이야. 잘 가져와 가지고 이야, 보면서 저거 대단하더라고요. 저거 UI가 너무 진짜 섹시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 제가 SF 세계관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가 안드로이드가 돼버렸거든요. 네, 이게 너무 섹시해요. 이게 자칫하면 이 SF UI들은요, 자칫하면 촌스러워집니다. 그죠, 약간 그죠. 네, 너무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맞아. 담아낼까 저도 올드해 너무 보일 수 있어. 의문스러웠어요. 올드해 보일 수 있어요. 가장 어. 미래적인 존재인데도 올드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너무 우려먹은 세계관이라서. 근데 이걸 너무 섹시하게 그것도 상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이게 개념이 레트로 퓨처 리버틱인가? 그 과거의 사람들이 상상한 미래 세계관의 어떤 이제 그 색채를 진짜 지금 현재 진짜 약간 뒤처지는 느낌 없이 잘 살린 UI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이버펑크 2077 할 때는 뭐 버그 때문에 욕하면서 하긴 했는데 스토리 마음에 들어서 진짜 많이 봐왔던 UI이긴 한데 진짜 잘 만든 부분 중에 하나죠. 맞아요. 너무 퀵핵 뭐 이런 너무 거. 섹시. 너무 기대돼. 야. 진짜 어떻게 만들어놨을까? 와. 자, 이렇게 이틀 해서 뒤면 저희가 할 수 있네. 네. 너무 나이스네. 이제 1챕터가 끝났습니다. 심지어 레베카를 그냥 준다고 하네요. 지금 발음 다운로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저걸 그냥 준다고? 아니 레베카를 어디까지 포기하는 거냐고? 돌파도 진짜 그냥 이거는 준다던데 이벤트 하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 명전 기준으로 기존 뽑는 거에 50% 저렴하대요. 진짜요? 왜냐면은 이번에 출석 체크로 또 주는 거 있고 그다음 그 음. 페이백으로 주는 게 있다 보니까 돈 벌 생각이 없어? 아니 콜라보로 돈 뽑아야지. 뭐야? 그러면은 풀돌 달릴 거면은 일단은 당일날 달리지 말고 그 출석 체크 뽑아 먹고 라스트로 달리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긴 하죠. 효율적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그대로 박을 거긴 한데 루시 레베카 딱대? 바로 당일 풀돌. 당일날 정말요?
네, 저 방송 키면은 루시를 풀도로 하고 아 그다음에 부럽다. 스토리 보고 레베카 풀도로 하고 방송할 아 겁니다. 진짜. 야 어. 승국아 너 계정 좀 빌려주라. 나도 한 번만 써보자. 진짜 레전드가. 아 저는 돌파를 아니.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극악무도한 명전 유저여서 지금 데니아 풀도를 박아놓고 돌파를 안 해놨어요. 근데 너무 써보고 아니, 싶어요. 잠깐만. 돌파 맛을. 나 독해. 아니, 미니멜로님 그 뭐냐 무슨 그 매트릭스를 25시간 했다고 들었는데 아, 네, 그러면 지금- 돌파 없는 명전 캐릭으로 예. 네, 저번 시즌 한 25시간 하고, 이번 시즌, 지금 맞긴 시즌 맞아요. 3거든요? 이번엔 벌써 한 40시간 정도를 넣어놨는데, 명전으로만 싸움을 하는 게 좋아가지고, 돌파가 있어도 지금 돌파를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데니아 아니, 6돌인데 미친. 명함이고, 치사 1돌, 파수인 1돌인데 다 명함 해놨거든요. 그래서 돌파된 계정 보면 솔직히 저도 그 맛을 딱 한 번만 느껴보고 싶은데 타락할까봐 그냥 이렇게 돌만 이렇게 돌멩이만 이렇게 잘 보이고 진짜. 간직하고 있어요. 저기는 루시 레베카 풀들 너무 부러워요. 재미없다고 돌파를 안 해요 진짜. 제가 아니 그게 말이 돼? 저는 난 명조 돌파하면 재밌는데. 저도 옛날엔 그러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게임에서 네네. 게임이 너무 쉬워지니까 엔드 컨텐츠의 재미를 더 이상 못 느끼는 거예요. 딸깍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엔드 컨텐츠를 다 돌거든요. 와. 모든 게임.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명전만 하겠다. 왜냐면 명전은 제가 사랑에 빠졌던 게 1.0 스토리 때문이 아니라 뭐 캐릭터 디자인도 캐릭터 이제 예쁘긴 한데 저는 게임 자체 그 전투성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오픈 때 아무도 게임을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많이 하지 않으실 때 저는 그때 홀로그램 그 레벨 20 낮춰가지고 딱코도 아니고 낮은 레벨에서 에코 없이 홀로그램 일주일 트라이하기. 전 이런 게 제 콘텐츠였어요. 진짜 미쳤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땐 서클이 기다. 제가 서클 메인 스트리머까지는 아니고 그때 로스타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수직충이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잘 우는 사람으로 알고리즘이 타버린 거예요. 너 리액션 잘한다. 리액션 계속해봐. 이렇게 타니까 나는 싸우고 싶은데. 하지만 그 홀로그램을 올려도 조회수가 50밖에 안 나오고 영상 리액션 하면 5천이 나오고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래서 나는 스토리를 하는 게 맞구나. 나는 수직충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가 보구나. 하고 이제 한동안 멈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트릭스 다시 나오니까 내 안에 있었던 전투강이 미쳐 날뛰고 수직충이 다시 막 날아오르면서 요즘 다시 하고 있는데 루시 레베카 진짜 상덕이 리스펙. 너무 가지고 싶어 상덕이죠. 저도 미니멜로님이랑 대단하다. 비슷하게 이제 일단 저는 풀도를 합니다. 풀도를 다 버튼을 눌러놓고 에코작이랑 레벨업 버튼을 안 눌러놓고 게임을 끕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다 해놓으면 컨텐츠가 없잖아. 그래서 맞아. 이제 그것도 좀 맞긴 쉬고 해. 있죠. 네네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 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 네. 여기서 네네. 한번 쉬어갈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너무 네, 재밌다. 그러면- 너무 재밌다. 저희 자주 이제 만나면 안 돼요? 메인 스토리 돼가지고 메인 스토리 들어가면은 아마 이제 그거 네. 없을 것 같으니까 요 타이밍에 저도 화장실 한번 빠르게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실 타임. 오늘 자리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좋네요. 좋네요. 마음에 좋은데요? 드네요. 저 네. 당이 이게- 딸려가지고 초콜릿 한 번만 먹겠습니다. 좋아. 아니 나도 그거 다녀올게. 아이고. 초콜릿. 이런 토크를 어떻게 안 하고 참았지 난? 아니 왜?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저는 버릇이 있어요. 습관이 생겼어요. 이 뭐예요? 수직충 스트리머들끼리 사이에서는 네. 다 수직충이잖아요. 뭐 깨고 뭐 질러서 달리고 뭐 옵션이 뭐 어쩌니 뭐니 뭐 효율이니 뭐니 이러면서 뭐 이런 네. 느낌이라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스토리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 막 표정이 안 좋아져. 막 가뿐싸대고 막 웃기다. 지루해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아. 말 습관이 생긴 게 길게 네. 하지 않아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아. 아까 그래서 이제 모니의 네. 스토리 이야기할 때도 버벅였던 게 그렇게까지 길게 스토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라이브로 합방할 때. 그래서 보통 가다가 끊고 요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끝까지 해도 되더라고. 진짜. 웃기다. 저 서리님 너무 놀랐던 게 네. 아니 저 그 천문학자 얘기 나왔을 때 네네.
동료다 이 생각이 아. 들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아시고 이런 것까지 스토리에 비교해서 봤는데 이걸 어떻게 여태 참으셨지? 스토리 뭔가에 대해서 심하게 나누는 합방을 서린이님 유튜브 계정에서 본 적이 있나?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박이다. 저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리머들이 합방할 때 와 그런 게 있었구나 짝짝하고 끝나는데 기덕님이 바로 네. 그냥 월트 이야기 나오니까 아니 이거 반전에서부터 뭔가 좀 연결되는 느낌? 뭔가 이거 내가 뭔가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몰랐습니다. 웃겨. 아까 진짜 엄청난 전율이었어요. 뭔가 3.3 스토리 다시 미는 느낌이었어. 아, 와 대박이다. 이게 극찬인데. 이게 칼라로 연결된 프로토스들의 마음인가? 아니면 이제 네. 오버마인드의 어. 명령을 받는 저그의 마음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거기서 너무 데니아까지 좋았습니다. 넘어가고 싶었는데 준비해둔 데니아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데니아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저희. 그러니까 데니아 쪽에 또 이제 그 덩기덕님의 어떤 해석 진짜 듣고 싶습니다. 이거 맞아, 그냥 맞아. 빈센트 반 고흐를 접목시킨 해석 너무 훌륭할 것 같은 느낌. 저도 빨리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야 안 다녀오셨어? 소해를 하느라. 예. 네네네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아, 진짜 왜 웃기네. 이렇게 행복하지? 야 진짜 메모 잘 짰다. 개 재밌다. 명조에 너무 다들 진심이셔가지고 개 재밌는데? 야, 이거지.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 명이 딱 말하잖아. 세 명이 공감을 해. 맞아. 그 티키가 하면 타카타카타카가 돼가지고 서로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안달난 이게 너무 좋아 지금. 나 이거 초콜릿 먹어야겠다. 힘들어. 초콜릿 나도, 먹어. 뭐야, 나도 당 주세요. 떨어져서. 나도 네. 난 없는데. 미니맵 미니맵 로 빨리 보여드릴게요. 당 채워. 나 근데- 들어야 돼. 나 어제 그 음. 새우튀김이 너무 땡겨가지고 갔다가 오는 길에 그거 사오긴 해서 붕어 싸만코 초콜릿 맛이 있길래 이따가 방송 끝나고 먹으려고. 붕싸코 아예 초콜릿 맛인 거야? 안에? 녹차만 안에 그 팥 들어있는 곳에 초코가 대신 있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그거 대신 먹으려고. 초코맛, 맛있겠다. 녹차맛, 뭐 바닐라맛, 옥수수맛 별게 다 있던데 요즘? 한국인들도 모르는 미국인의 붕어 싸만코 자랑. 맛있겠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PPT가 34페이지까지인데요. 지금 몇 페이지예요? 몇 이제 페이지예요? 14페이지 났어요. 어떡해? 이제 14페이지 지났어요. 거의 다 왔네. 별거 없네. 와 미니멜로 타임 미쳤다. 별거 모든 것이 없네. 미니멜로의 타이머로 올라간다. 에이. 근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후에. 여기는 그냥 애프타이저밖에 아니야 지금. 아직 데니아 시작도 못했어. 내 딸랑구. 와 데니아 할 얘기 많지. 다음번에 합방할 때 저녁 먹고 와야겠다. 안 먹었어요? 나 한 3시간이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다음부터는 오. 저는 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야 그리고 상도님 PPT 준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시네요. 진짜. 이 더빙까지. 진짜로. 상덕이네 그쵸, 상 줘야 그럼요. 돼. 그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저 슬라이드 60페이지까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주제 있으면 네. 진짜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왜냐면 이게 제가 혼자 이제 짜는 거다 보니까 저희 요 이야기 한번 하면 좋겠는데 싶은 거 있으면 진짜 다 합방 보내셔도 돼요. 이틀 내내 하고 할 예정인가요? 다음번에 혹시 이틀 24시간 잡고 하나요 합방을? 60페이지 PPT라. 이게 레알 전야제지. 약간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방 가면은 2절 안 부르고 1절에서 뚝 끊잖아. 코멘팅도 이렇게 뚝 끊고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2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금 바빠요 하면서 거의. 약간 아니, 저희는- 끌어가면서 예. 스타터치 그 좌표실에서 말했잖아요.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닌가요? 아니 저희 방송하면서 TMI 못 꺼냈던 거 길어질까봐 못했던 거 마치 개발자 코멘터리 같은 거죠. 공방에서 개발자 코멘터리 하면은 15분 하는 순간 길어지니까 맞아. 이거를 유튜브 공식 채널 따로 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토리 보면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때 이제 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맞아. 스바
한평생을 1절만 얘기했습니다. 2절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욕해서. 아 맞아. 저도요. 그래서 저는 내심 이제 두 분 오셨을 때 기덕님께서 고 같은 거 주제 던져주시면은 열심히 받아먹을 준비 이러고 있고 선생님께 저번에 그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주제 맛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 더 없나 하면서 이게 빼꼼 쳐다보고 있는. 나도. 아니, 나 조금 억울한 게 처음 볼 때 다들 어떻게, 난 두 번째 볼 때 되게 이성적으로 되고 처음 볼 때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나. 그리고 감정적인 분석만 하고 감정적으로 보지. 서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이게 이거군요. 저게 저거군요. 보시는 게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오늘 대화 나오면은 그 주제 열심히 받아먹으려고 너무 신나게 왔어요. 그럼 너무 좋습니다. 네. 출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봅시다. 자, Let's go. 저희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데니아의 스토리 시작입니다. 데니아가 이제 말을 하죠. 잔성의 회장이나 되는 사람이 나 같은 애 하나 처리 못할 리 없잖아. 저는 이 대사를 보고 나서 사펑하고 같은 결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데니아는 무조건 죽는다라고 저는 여기서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맞아. 그 이유가 이게 데니아가 여기서 안 죽으면은 회장이 너무 무능한 캐릭터가 되어버려. 아하. 그래서 데니아 무조건 죽는다 그런 이거였는데 해석은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맞네. 사펑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이버펑크에서 데이비드가 사이버펑크가 된 이후에 주변 인물들이 사이버펑크로서 어떻게 죽는지 다 보여줘요. 그 이야기 초반에요? 네, 점점 오.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주변 인물들이 죽는 모습들이 다 사이버펑크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레베카의 오빠 개죽음 당했죠. 레베카 전투 중에 전사했죠. 네. 그 메인 사이버 사이코 네.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폭주해버렸고 메인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도리오는 그렇게 의리 지키다가 죽게 되고 이런 형식으로 다 보여주다 보니까 데이비드도 죽을 거야라고 작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였거든요. 데이비드는 특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연결 되게 보니까 잘한다. 그래서 시작하는 순간 절망했죠. 아, 데니아 죽는구나. 저는 여기서 사실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막연하게 서브컬처 하는 게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가 캐릭터를 죽인다거나, 물론 이제 데니아가 죽었느냐 아니냐로 따지면 그것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냥 우리 눈앞에 없으니까 살리기 힘들 수 있고 다시 구하기 힘들다는 걸 가정하에 보통 풀블 캐릭터, 돈 버는 캐릭터를 내다 박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작할 때 그냥 정말 전적으로 서브컬처 메인 스트리머의 마인드로 아니 이렇게 캐릭터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설마 얘를 보내버리겠어라고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우리 마음이다 씬에서 데니아가 울면서 모든 게 사라지고 험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습관처럼 울고 싶어지거든 하는데 그때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너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너 어쩔 수 없이 험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 얘 죽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데니아가 이게 뭐 상당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데니아가 진짜 구원서사대로 작용해가지고 데니아가를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데니아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끝났으면 잔성회 회장 능력이 의심받겠네. 그냥 뭐 회장이 설계했는데 뭐 어쩔 건데 뚫고 구원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이제 도달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데니아 서사 중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데니아 전투할 때 테트리스 장면 그거 다들 아시나요? 그죠. 맞아. 그거 진짜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더라고요. 채워 넣으면 채워 넣을수록 전부 다 험으로 돌아간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채워질수록 데니아는 계속 허무에 빠지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연출도 그렇고 데니아라는 캐릭터로 보여줬던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진짜 재밌겠더라고. 저도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예쁜 캐릭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얘가 지금 여기 픽처에서만 봐도 디자인에 얘가 어떤 캐릭터인지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되게 밝은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 밝은 척을 하지만 사실은 되게 외롭고 죄책감도 많은 친구고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살고 싶은데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희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핑크인데 밑에 뒤에 파란색 머리가 있는 거. 그게 저는 진짜 데니아를 그냥 이 캐릭터 디자인으로만도 다 알고 나니까 이것도 나름 스포였구나 싶었고 머리에 둘러있는 그 사람 조그만 그 종이 인형들 그게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저는 그 실험체였던 다른 친구였던 것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TV에 나왔던 것처럼 막 이제 혼자고 외롭고 이런데
저걸로라도 이제 붙들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 외로움을 표현해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 영웅적인 희생보다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아이가 미래를 포기하는데 그 장치로서 거의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던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디자인 캐릭터 자체에 이제 디자인으로. 데니아의 음. 운명 같은 게 정해져 있었다. 캐릭터성이. 네. 그죠. 약간 그 그런 걸 응.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 몸 같은 데도요. 그 네.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요. 거기가 안에가 공허처럼 네. 보이잖아요. 되게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나 결론적으로 가슴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마음을 내다보면은 애가 텅 비어 있다. 이 허물을 와우. 되게 잘 표현한 이 디자인이거든요. 아까 음. 말했다시피 머리도 되게 겉은 되게 핑크핑크하고 따뜻한 색인데 안은 되게 차갑고 약간 그 밤하늘처럼 보이는 이 뒷머리가 있고 캐릭터 디자인으로서도 어떻게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엄청 극대화한 캐릭터? 이 데니아라는 친구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정말 마침 딱 네. 캐릭터 디자인 얘기했으니까 이름도 저는 채팅에 그 러시아어의 작별 인사랑 이름이 관련이 있다고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 네네네. 도스비 데이니아 그게 저는 그거가 궁금해가지고 따로 찾아보니까 스펠링이 DANIYA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데니아가 DENIA예요. 그래서 네네. 분명 모티브는 안녕 다시 만나자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영어로 거기 데니아에 L을 붙이면 denial이 돼요. 부정하다. 네네. 근데 이 친구의 인생 자체가 부정당한 그런 인생이잖아요. 얘는 가짜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를 정의하는 건 너의 마음이지 다른 게 아니야라고 이제 힐링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인생 자체를 그 도스비데이니아와 함께 denial이랑 엮었다고 해서 말장난을 저는 쳐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 친구의 디자인도 완벽해, 이름도 완벽해, 서사도 완벽해.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따가 나올 고흐까지 합쳐 놓으면은 너무 모티브가 좋다. 모티브만으로도 언어적 100점이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네. 이거는 또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스비 데니아는 되게 많이 듣겠는데 이게 지금 역시 와. 이런 이게 스펠링이 달라. 이게 원어민이지. 스펠링이 달라서 와, 이거 영어로는 맛있다. 영어로는 부정이다. 야, 근데 그리고 그 뭔가 네. 좀 진짜 언어적인 유희로 이걸 진짜 넣어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스펠링이 다른데 의미는 이쪽으로 이제 융합이 되는 거면 그쵸. 사실상 어. 데니아의 삶도 어떻게 보면 융합된 각본으로 있다가 마음이라는 걸 자신이 직접 이제 뭔가 좀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뭔가 데니아의 본격적인 서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스토리적으로도 맞고 뭔가 좀 진짜 같은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 채택. 데니아도 그렇고 음. 에이메스도 그렇고 제가 이런 캐릭터를 스토리적 장치로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게 그 긴장감을 계속 넣어줘요. 이런 캐릭터가. 아. 왜냐면은 우리가 서브컬처 게임도 그렇기도 하고 그냥 다른 게임도 그렇기도 하고 게임을 좀 암울한 세계관의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괜스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 픽업 캐릭터인데 여기서 죽인다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 생각이 한번 드는 순간 그게 긴장감이 맞아. 깨져요. 음. 하지만 명조는 그거를 우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혹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애들을 배치함으로써 너가 오늘 뽑은 캐릭터 실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재밌어. 맞아주는 게 그 서사에서 진짜 긴장감을 중요한 거지. 네네네. 그죠. 플로로도 그랬고. 맞아요. 맛있어. 또 보고 싶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거 약간의 이제 좀 가벼운 거를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네. 이 대화 연출이 정말 가면 갈수록 대단하지 않았나. 귀여워. 좋았죠. 이런 거. 귀여워. 네. 너무 발전했다. 이 맞아. 대화라는 건 이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몰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되게 몰입을 하려면 이 아까 그 개발자 코멘터리에서 말했다시피 과한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템포 이런 조그만한 요소들로 되게 몰입을 크게 만드는데 이런 만화적 표현이라든지 뭐 아니면 데니아랑 시그리카가 나누는 그 호흡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극대화되고 너무 발전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생동감이 잘 있어. 하고 있다. 가끔씩 맞아, 움직이는 것도 생동감이 있어요. 까먹잖아. 이거 뭐지? 네. 왜 안 움직이지? 맞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잘못했네. 너무 잘 맞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게임이구나. 맞아. 이걸. 차차 내가 하고 있는 움직여야 되네. 게임이구나. 음. 정말 간혹 가다가는 그냥 자동 재생을 누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제가 그건 아, 웬만하면 안 하는데 맞아. 자동 재생을 원하는 이유가 이걸 누르면은 얘네가 원하는 연출을 내가 그대로 다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아, 그런데 진짜 그렇게 플레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명조가 이제 명조는 대화가 키만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캐릭터의 모션이라든지 표정이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 재생을 눌러놨을 때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스토리 보는 재미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모션 같은 걸 다 보고 이제 천천히 스페이스바 누르는 편이긴 한데 오히려 이것조차 내가 느리게 보는 것조차도 얘네가 보여주는 연출을 다 못 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이러한 네. 대화 연출에서 이번에 제가 스토리에서 정말 극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시그리카와 데니아의 대화였어요. 저는 전 이때 여기 이때 울었어요. 너무 울먹이면서 슬펐어요. 봤는데 저도요. 데니아가 모진 말을 하잖아요. 왜 이럴 때만 이거 좀 멍청일 수 없는 거냐. 그랬더니 시그리카가 맞아요. 하는 말이 너가 원하면 맞아. 나 멍청하게 계속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 멘트 전- 하나가 서로에 대한 이제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도 보이면서 서로의 캐릭터성도 보여주고 그와 동시에 이 서로 알고 있지만 이거를 차마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치. 친구 사이에서의 빨간 약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시그리카 저는 뒷난로라고 막 조롱이나 했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좀 후회되기도 하고 와 회개하셨네. 네, 회개하셨어. 뒷담 난쟁이 로야족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언급하면서 뭐 놀기 바빴는데 시그리카가 이런 식으로 뭔가 데니아의 어떤 깊은 속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신경 써주고 있다는 이런 연출들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맞아요. 그죠. 이게 맞아요. 이 데니아라는 친구가 학생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 라이로이에서 하면서 이 어른이랑 아이의 그 경계선이 되게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교장님이라든지 그죠. 뭐 약간 지원해주는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도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 청춘을 즐기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친구와의 다툼이라든지 친구와의 이런 상호작용으로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데니아도 이 시그리카랑 과의 이런 만남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본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는 그렇게까지 시그리카를 생각하지 않았고, 원래는 조금 되게 가스라이팅도 많이 당하고 집에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랬던 인물이 시그리카가 진정으로 나를 대하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되게 슬퍼하고 부딪히고 이런 과정이 저는 너무너무 이게 너무 사실적인 묘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꼭 자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꺼내면서 내가 친구들과 한 번쯤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꺼내면서 또 유저들을 공감하게 만드는 장치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기가 약간 진짜 특히 친구, 우정. 여기가 특히 더 이 정체적인 터닝 포인트인 게 시그리카가 되게 착하고 물론 이제 시그리카 스토리에서 유능하긴 하지만 되게 애가 조곤조곤 약간 밝은 꼬맹이 같은 느낌으로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귀여운 아이, 마냥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얘네 둘이 여기에서 티키타카를 보면 데니아는 시그리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걸 말하면 시그리카가 힘들어할 것도 알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시그리카는 반대로 데니아가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구나. 너도 되게 슬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정확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장면이 그냥 표정에서 그리고 연기에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시그리카 울먹거리면서 내년에 같이 케이크 먹자 이러는데 다시 못 보는 걸 알고 있구나. 물론 먹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게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지루하고 현학적이게 난 너의 플랜을 알아. 너를 이해해.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끝내버리는 거. 데니아. 그치. 아니 미니가 말했던 게 내가 진짜 다 말했던 거고 말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야 정말. 서로가 너무 서로를 잘 하이파이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는 이 대사의 이 내용이 아니야. 이 내용이 아니라 그치. 시그리카가 그냥 말하는 거는 너 그렇게까지 나한테 말할 정도로 지금 급한 건 내지는 그렇게 묻는 거고 데니아 또한 맞아. 말하는 게 그냥 이
대답이 아니라 나 그렇게까지 지금 심각한 상태야라고 말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맞아. 데니아를 추궁하면 데니아가 더 힘들 걸 알겠구나. 그래서 난 이걸 받아들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나는 시리그리카가 인지한다고 생각을 했어. 이 장면에서. 와 이게 근데 진짜 사람이 경험을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지금 대화를 들으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인생이 어떻게 군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친구 우정 이런 기보다는 약간 정치, 음해, 싸움, 음모 이런 쪽에 조금 치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뭔가 좀 받아들일 때 얘가 생각하는 건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부터 생각을 하게 개웃기네. 되는데 아니 이거 진짜 실제로 이제 인생에서 살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이제 그런 감정에서 이제 데니아랑 시그리카 같이 이런 느낌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덩기덩님 미니 멜로님? 저는 되게 그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랑 느낌. 갈등도 물론 있었고 뭐 내가 진짜 아직 어린 상태니까 좀 정서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강해 보이고 싶고 나는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갔던 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왜냐면 여성 어린 아이들은 조금 그런 게 좀 있죠. 이렇게 또 무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정서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는 말들이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공감이 가면서도. 공감이 가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텍스트로 이해하는 거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아까 비언어적인 표현을 되게 극대화해서 되게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그죠. 이건 당사자들이 아는 거지. 그리고 또 당사자들만 아는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저들이 다 이해했다는 것은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을 되게 잘했다는 거거든요. 맞아. 제가 이런 거를 저는 이런 네. 아니, 미안. 질문 대답만 빠르게. 저는 어렸을 때 어.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제 도서관 가서 책 와? 읽고 온 친구여가지고 저 이렇게까지 그런 우정은 못 느껴봤고요. 네. 대신에 저는 좀 싸우면서 컸습니다. 그 넘어지면서 축구에서 넘어지면서 저거 반칙이잖아. 저는 좀 이런 느낌으로 컸습니다. 약간 린네 스타일로 컸구나. 네네네. 해내네요. 저는 운동하면서 해내네요.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라스트 오브 어스 그 엔딩 스포일러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네. 자, 그 엔딩 마지막부분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인 조엘과 엘리가 이제 마지막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그 씬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엘리가 조엘한테 그 병원에 그 마지막 장소였던 병원에서 있던 일 다 사실이라고 나한테 그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엘리의 표정을 보면은 거짓말인 거 알아요. 조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때 엘리가 던지는 멘트는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정도로 나를 딸로서 사랑을 하느냐. 왜냐면 둘은 유사 부녀 관계가 됐거든요. 맞아. 조엘이 대답을 그렇게 해요. 조엘이 그거 나 맹세한다고. 이때의 대답은 이 말 그대로 맹세의 대답이 아니라 나 그 정도로 나는 너를 딸로 사랑하고 있다. 사랑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똑같이 느껴진 거예요. 얘네들 또한 서로 이제 마음을 잘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그런 무언의 대답을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그래서 이게 표정에서 진짜 너무 절절하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저 연기도 너무 잘하셔. 진짜 시그리카.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거랑 일단 얘네들의 어떤 서사랑 이게 다름으로써 여기서 오는 감동이 진짜 컸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러고 나서 개인적으로 진짜 또 다른 명장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아마 이야기할 게 많겠지만 인간과 창조물을 구분짓는 기준.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과 창조물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라면 우리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건 대체 뭘까요? 실존주의. 마음이다. 자, 이거 진짜 보면서 이때 약간의 비하인드를 하자면 이때 기덕님께서 스토리 밀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택시에서 3G 다 써가면서 이제 같이 보고 있었는데 딱 거기서 머리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와, 이거 실존주의다. 이게 왜냐면은 그 상당히 전까지 안 본 방송이 없는데 거의. 이게 데니아가 말 그대로 창조물, 즉 누군가의 수단으로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식의 공명자로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고 회장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용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저 마음이라는 게 의미, 즉 내 자신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맞아. 데니아가 생일을 맞은 게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거 계속 그쵸? 생일 맞아. 죽음과 동시에 계속 이게 생일 노래가 들리는 게 저는 또 다른 탄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들려요, 소리가. 생일 축하 소리가. 그래서
이거는 죽음과 동시에 다시 태어난 거구나. 만들어진 목적이 존재하는 물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주체적인 삶을 완성하는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BGM으로 이제 생일 축하 노래가 들리는 것이다. 저는 그거 끝나자마자 알았어요, 그냥. 근데 이거- 거기서 문제가 그냥 생일 축하도 아니고 마이너야. 편곡이 되어가지고 개슬픈 마이너의 해피 진짜 birthday. 그거 BGM 개사기야. 그리고 레알. 이 마음이 자신을 결정한다. 이것도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야. 법륜스님도 뭐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마음이 아니, 자신을 결정한다. 게다가 결국 그 데니아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회장한테 네네. 죽거나 아니면 방랑자한테 죽거나 그렇게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갖고 그 의지를 갖고 거기에서 저항했다는 그 부분이 너무 그 철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고 그런 죽을 운명인데 그 죽음을 담당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우리만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 데니아가 그래서 그렇게 반항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아니라 생존, 실종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 생존을 할 수가 있었던 게 그렇죠, 거기까지 그렇죠. 이어지지 않나. 님들 그죠. 상동님 말에 이어서 제가 또 이제 네. 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아, 데니아 좋습니다. 스토리는 일종의 빌드업입니다. 이게 크로게임즈가 어디까지 먼 미래를 이제 이 명조 스토리를 설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엑소 스트라이더도 이제 라하이로이로서 스트라이더 게이트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데니아 또한 보이드 스페이스를 떠돌고 있고 알레폰이라는 존재는 소멸한 게 아니라 저 멀리 우리가 웜홀을 통해서 보내버렸죠. 그런 그죠. 느낌이고 스트라이더 게이트는 실존하고 우리 그 라하이로이가 빙원 아래에서 이제 뭔가 위치해 있는 지역인 것처럼 솔라리스는 하늘 바다에 막혀 있어서 우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언젠가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 라하이로이가 스트라이더 게이트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레프온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외우주 생명체랑 또 이제 조우하게 되는 어떤 이제 스토리가 뭐 먼 미래에 있겠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데니아라는 존재도 그때쯤 되면 다시금 이제 대두가 돼서 등장하게 될 거고 뭐 우리 엑소 스트라이더 라하이로이도 스트라이더 게이트를 지키고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우주로 나아가면은 처음 마주하는 게 아마 엑소 스트라이더가 되지 않을까. 약간 뭔가를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뭔가를 걔가 마지막까지 막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데니아와 관련된 뭐 알레폰과 공명하고 있었던 또 이제 그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드 스페이스와 연관된 어떤 스토리가 좀 더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모든 지금 이 과정들이 전부 다 빌드업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너무 지금 마음 울린 게 뭐냐면요. 네. 모든 인류의 발전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희미해지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빌드업이고 이제 오호. 그것을 잇는 희망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도달을 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됐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사라졌거나 삭제된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알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도달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딱 가보면은 진짜 도달했을 때 내가 언젠가는 어디에 존재할 거라고 믿었던 데니아가 그걸 지탱하고 있거나 미리 와서 싸우고 있거나 약간 이런 게 다 가능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그리고 아니, 그거를 우리 희망이 모두가 있어요.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게 더 미닝풀하지. 좌편처럼. 달바다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대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방랑자가 또 말하는 어딘가에서 다시 이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거기다 초낭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 바다를 겨우겨우 뚫고 혹은 스트라이더 게이트를 통해서 우주로 나아갔을 때 뭔가와 엄청나게 다퉈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막 부서져 있는 라하이로이가 막 대사 던지면서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장면 하나만 있어도 그냥 끝나요. 그냥 맞아. 라하이로이의 의미가 더욱더 이제 뭔가 좀 증폭되면서 그냥 미쳐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써먹을 것 했던 같습니다. 말씀들 다 들어보면은 응. 결국 그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그냥 함께 합심하는 거잖아요. 방랑자가 그죠. 얘기했잖아요. 음. 한 명이라도 거기에 도달하면 그 실패한 게 아니다. 맞아. 달을 갔어 우리는. 이래서 사펑 콜라보를 했다고. 다른 가. 와! 여러분 저는
거의 24시간 주머니 속에 귤 케이크 들고 다니잖아요. 언제 만날지 모를 내 데니아를 위해서 못 먹은 케이크 항상 그 입에 먹여주려고 저는 매일매일 귤 케이크를 만들어요. 이제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내 딸랑구. 와. 맞아. 잠깐 그럼 닐 맞아. 암스트롱이 했던 그 명언이 이렇게까지 네. 이어지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천문학이 되게 낭만적인 게 뭐냐면 와. 달을 갔다는 것 자체가 모두의 염원이 한 명이라도 도착했으면 이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그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우주를 그 경험하는 것 자체가. 아 진짜 나도 낭만 천문학 쩐다. 졸라 좋아해. 이게 지금 우리 라하이로이 좌표씬에서 뭔가 이제 네. 우리가 그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뭔가 엄청난 정보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새겨진 룬자를 통해서 뭔가 좀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좌표든 뭐든. 근데 네. 그게 보이저호 골든 디스크 아시나요? 거기에 모든 그쵸. 사람들의 아, 어떤 이제 그 언어가 국가의 있어가지고. 네. 예, 네. 인사말 뭐 네.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언어 방식, 자연의 소리 이런 거 담아놨고 이제 떠나 보내가지고 지금 진짜 엄청 먼 우주에서 막 그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네. 진짜 이게 라하이로이에서도 이게 그 골든 디스크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정보랑 이제 우리 카세트 테이프에 대한 기록 남는 거 허무에 우리 대항할 수 있는 타임캡슐이 되는 거야. 기록이다. 하필 그게 우리 카세트 인간은 테이프인 것도 결국에 너무 낭만 있어. 그치. 지구의 어떤 기록이든 뭐든 다 사라질 건데 그 기록 뭔가는 남아서 우리의 존재를 알려줄 것이다. 이 의미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아니 보이저에서 찍은 푸른 점이라는 그 지구 사진 칼세이건의 푸른 점. 칼세이건. 알고 있죠? 너무 감동적인 사진이거든요. 맞아. 우리 뭐 그 조그만한 점 아래 우리의 인류가 똑같이 숨을 쉬고 모두가 평등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죠. 아, 진짜 엄청난 와. 거죠. 그 허무에 아니, 대항할 수 있는 아니, 기록.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게요. 우리 왜 어디였지? 우리를 와. 뭔가 어렴풋이 공명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전에 듣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영도라든지 어렴풋이 공명하고 있었지만 이제 맞아. 확실하게 공명이 됐네요. 아 원래 정말 서클 스트리머들이 좀 개인 스트리머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봐. 이제라도 만났으니 너무 그죠.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다행이다. 맞습니다. 이야. 이게 운명인 거구나. 이게 카멜리아의 마음이구나. 그렇지. 어차피 만날 운명이다. 이게 진짜 야, 어차피 만날 운명이구나. 이끌림이 약간 이런 거구나. 야, 그러니까 카멜리아가 아니. 그냥 편안하지. 아니 나 와. 보이저호랑 라하이로이 이렇게 이제 조금 비교해서 얘기했을 때 이거에 공감해주고 칼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아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아, 정말 저- 좋네요. 저도 너무 좋네요. 아 제가 그 사진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네, 저도 되게 네. 좋아합니다. 보이저호 스토리도 아. 좋아하고. 와 진짜 와 소리님 장난 아닌데요 진짜. 아니요. 저는 그냥 진짜 그냥 저는 스토리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뭐 딱히 막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너무 병 느껴져요. 상덕님도 미니멜로님, 동기동님도 그러니까요. 약간 전문적인 어떤 요소를 통해서 뭔가 이런 걸 재해석하는 능력이 너무 다들 뛰어나셔가지고 아유 아 진짜 저는 그냥 지금 듣기만 너무 해도 행복해요. 과찬이십니다. 듣기만 해도 즐겁네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냥. 와. 네, 와 좋습니다. 너무 좋은 해석이었습니다. 맞아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오늘. 야, 술 그러니까. 까고 싶다 그냥. 아니 와. 제가 미니랑 친하지만 미니멜로랑 대화할 때 이상한 소리만 하지 이런 막 이런 미니멜로랑 한 몇 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약간 대화는 이렇게 공개되면은 미니멜로의- 진짜 능지 떨어져. 예, 큰일 나는 대화들이고 저희의 지능을 의심하는 얘기들만 하고 이런 네. 데서 미니가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본인의 해석을 막 원래 저 리따라러 갈 때 항상 울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미니가 자기의 해석과 감정적인 요소들을 퍼붓는 걸 보니까 저는 친구 정말 잘 만났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것도 그건데 저는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게 이게 조 세계관뿐만 아니라 뭐 니케, 뭐 프로젝트몬 세계관,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얘기할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운데. 그러니까 아, 저희 너무 행복할 것 콘텐츠가 끊이질 않아요. 저희 그냥 매주 그냥 모여도 니린명만 해도 6주 사이클 끝이에요. 돌아가요. 사이클이 돌아가 진짜 큰일 나. 약간 또 팟캐스트 하듯이 뭐 좀 그런 내용들 계속 이제 모아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따르겠습니다. 상당히. 진짜 좋은데요. 네. 저 따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주제만 좋은데요? 던져주시면은 저는 음. 언제든지 열심히 비벼올 자신 있습니다. 진짜 좋다. 정말, 알겠습니다. 정말 그냥 거기다가 그 주제 채널을요
메모 그 아이디어 노트처럼 써주세요. 괜찮은데? 하다가 던져. 뭐 일단 던져. 이- 일단 네, 던져. 던져 놓으면은 제가 어떻게든 장면 찾고 어떻게든 그 자료 찾고 할 테니까 정말 뭐든지 다 오케이 던져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이 다음 장면이 개인적으로 정말 회장이 쉬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회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 라이로에서 정말 오래 쉬었으니까 이제 움직일 때 됐다. 근데 이걸 느낀 게 뭐냐면 정작 회장이 진짜 이번 데니아 스토리에서 직접적으로 엄청 터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음성 맞아요. 메시지 남겨놓고 장치만 준비해놓고 너 뭐 이거 하든가 이거 하든가 너 알아서 거의 그거에 가까운 수준이어가지고 이게 거의 그냥 뭐 무섭더라고요. 깔아놓고 그냥 구경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뭔가 니보라라는 캐릭터성 안에서만 전성 활동을 했다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었고. 저는 이번 전까지 회장이 꽤나 이성적이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여기에서 회장이 되게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특히 마지막 구간에 이 데니아가 엔딩을 볼 때 사실 체크메이트예요, 거기서. 우리가 데니아를 죽이게 만들어 놓은 설계를 해 놓은 거였거든요, 회장이. 그래서 그죠. 죽이면 그치.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치.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를 망가뜨리고 싶은 거야. 뭉개버리고 싶은 거야. 나의 이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 비록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모두를 케어하는 이 마음을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싶고, 데니아를 거기에서 내가 안 죽이면은 더 큰 세상이 마고, 그 체크메이트는 이제 데니아가 자기가 안고 떠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회장은 방랑자가 부럽구나. 자기가 하지 못하는 길, 자기가 걷고 있었던 길을 나는 잘 걷고 있는데 지는 개처 망해서 나에 대한 질투가 조금 있구나. 그리고 얘가 도발에 은근 잘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구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회장이 생각보다 감정적인 것 같다. 이게 그 회장이 이게 데니아가 비밀을 하나 풀어주고 가잖아요. 회장은 변신할 때, 그 변할 때, 못을 바꿀 때 어떤 한 사람을 되게 잘 알고 관찰을 해야만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주연떡밥이지. 근데 그게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보라를 굳이 갔던 게 감정적인 이렇게 집착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데니아라는 그 자기가 만든 무언가에 자기가 다 컨트롤 하고 싶어 하고, 나는 조금 더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회장도 은근 매력적이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얻고 싶은 게 네네네. 이 나중에 데니아랑 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데니아랑 니보라랑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회장이 이야기할 때 묘하게 유사하게 모녀 관계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냥 나쁜 엄마, 가정 폭력하는 엄마, 아동학대하는 엄마. 그래서 보면은 데니아가 밖에서 뭐 이거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밥은 그냥 집에서 무조건 먹어라, 이런 형식으로 자신의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들이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자기가 못 이뤘던 거를 막 그렇게 넣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수용해서. 맞아. 이게 잔성의 회장이 그만큼 또 이제 뭔가 좀 철두철미하고 뭔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로 번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뭔가 조금씩 심어 놓긴 해요. 약간 뭐 트리체와 플로로의 관계라든지 그 마을에서 트리체로 이제 뭔가 활동했던 회장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그 안에서도 되게 야비하긴 해. 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스타토치 아카데미를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보보다는 체이스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죠? 또 이제 트리체라든지 이런 애들을 보면 잔성의 회장이 좀 또 야비한 게 되게 관찰하기 쉽고 이입하기 쉬운 인물들의 투영해서 분신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가 조금 의문인 거는, 이 내용에서 의문인 딱 한 가지, 그 슈바르츠로라는 그 뭔가 좀 우리 스틱스강 건너가는 그 뱃사공 그 역할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카론이라는 그 인물은 또 뭐였을까? 이런 것도 이제 좀 되게 미스테리로 다가오기도 하고, 뭔가 너무 뭔가 이 회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궁금증을 던져주면서 거기다가 좀 절대적인 능력이지만 일반적인 공명 어빌리티가 아니라는 이 뭔가 좀 이야기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좀 계속 떡밥 쌓아나가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궁금해. 나루토 보면은 아카츠키 멤버들 다 소집해가지고 우리 계획이 뭐다 이런 걸 좀 뭔가 좀 결정지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뭐 이제 원시로 치면 우인단 뭐 모집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뭔가 한번
던져줄 때가 됐다 싶더라고요. 이번에 설정들 풀어주는 거 보니까 잔성 회장은 또 이제 방랑자의 원래 이름을 또 알고 있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곧이라고 생각. 곧 있으면 신연방이라는 곳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와, 그런 생각이. 너무 정리 잘하신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아니, 말씀을 아니. 하시는데 나는 또 명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 설명하고 네. 싶은 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절제를 잘하고 과하게 그치, 우리한테 그치. 던져줘 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막 체할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딱 알맞게 잘 끝내서 다음 거를 더 기대하게 만들어. 어떻게 참고 있는 건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맞아. 이게 욕심을 뭐- 적당히 내. 뭐냐면 포커스를 잘해. 맞아. 아 맞아요. 그게 진짜 맞아. 딱 낄낄 중요해요. 빠빠가 어떤 진짜 이야기를 개잘 돼.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진짜 표현 너무 잘하신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너희가 지금 궁금한 건 데니와 방랑자 이 사이 그다음에 여기 얽힌 관계잖아. 너희는 이 중심 플로만 따라가면 돼. 굳이 우리 여기다가 다른 미사오가 더 추가 안 할 거야. 아 맞아. 맞아. 딱 이게- 그 끝맺음을 너무 잘하기도 하고 뭐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싱을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집중도도 주변인이나 좋은 것 그런 같아. 거에 있어가지고 너무 얽혀버리면은 이야기가 오히려 메인 스토리가 붕 떠버려요. 제가 맞아. 되게 보면서 약간 좀 웃겼던 장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해외 드라마인데 셜록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예스. 거기서 네. 보면은 그 셜록의 이제 아마 시즌 3인가 1편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셜록이 죽고 자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셜록 안 죽었을 거야. 셜록이 이러이러한 트릭을 써가지고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동아리처럼 모여요. 사람들이 빈 연구처럼 모임이 모이는데 거기서 어떤 작가는 그냥 되게 허술한 트릭을 냅두고 거기서 말해요. 실은 셜록하고 모리아티 교수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그래서 서로 사랑에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살한 거다. 이런 식의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약간 원래 목적이었던 셜록이 왜 안 죽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맞아. 스토리 흐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조는 그거를 잘 캐치한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스토리 흐름 우리가 그대로 템포 이어갈게.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잘할까? 그게 상덕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뇌피셜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뇌피셜이 근거가 되는 순간 딱 바로 그냥 근거로서 그 뇌피셜 가짜 이야기로 근거가 되고 그게 또 완전히 산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또 이제 진짜 이상한 어떤 그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식의 어떤 이제 탐구나 포커싱이 잘못되면은 계속 유저들이 뭘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엔딩이 나와야지만 올바른 이야기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맞아. 결론이 나와요. 맞아.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몰이가 그래서 되어 진짜 버리잖아요. 맞아요. 맞아. 이게 강약 조절이나 포커싱이 되게 잘 돼야 되는 게 이게 커뮤니티에 이제 나의 추론, 나의 추리 같은 게 나눠지면서 게임의 이런 영향력이나 지속력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얼만큼 그 주도적으로 게임사가 이야기를 잘 끌고 가고 포커싱하고 잘 짚어주느냐가 그 역량인데 그걸 너무 잘하고 있는 게 티가 난다는 맞아. 거죠. 그리고 유저의 피드백은 잘 들어주되 휘둘리지는 않아. 그치. 그치. 중심 있어야 중심도 돼. 줏대도 잘 중심 잡고 있어. 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거기다 니즈까지 만족하니까. 그니까. 맞아요. 사실상 라하이로이에서 이제 수많은 떡밥이 나왔거든요. 뇌피셜을 낳는 결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치어게인, 호어게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있었음에도 그게 아니었어도 사람들이 만족했어. 이러면 그냥 게임 끝이거든요. 우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이런 그림 너무 좋았어요. 그냥 훌륭했어. 맞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회장 잔성애 쪽이 다 예술 분야거든요. 뭐 한 명은 이제 이제 뭐지? 이 연주하는 그 지휘자 플로로가 있고 소설가. 맞다. 네, 소설가가 지인,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예술적으로 이제 하니까 극작가 네. 있고 저희 너무 기대돼요. 그냥 예술 스카는 광대로 그냥 넣을까요? 광대? 걔는 광대 맞아요. 우리끼리. 스카가 어릿광대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되긴 걔 했었는데 걔가 맞아요. 그게 그리고 걔가 맞나? 스토리텔러잖아요. 그 친구가 네. 옛날에 스카가 그 이름이 양 이야기 했었는데 검은 양의 제스커? 우화가 있어요. 검은 양의 우화. 네. 이따가 수호자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걔가 극작가는 아니어도 나름 스토리텔러 정도로 아티스트 그 분야로 넣어도 될 것 같아.
그치? 약간 그 소원연못 마을에서 나왔던 그 검은 양 이야기에서 양치 네. 뭐 언급하는 그 약간 씬에서 스카가 그 스토리텔러 느낌으로 네네. 음유시인처럼. 맞아. 네. 아 음유시인 좋다. 응유신도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구원이랑 만났을 땐가 그때도 무슨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잔성의 회장이 좀 예술 쪽이랑 좀 접합부가 좀 있는 또 표현을 하는 그런 능력을 쓰는 친구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성의 지금- 회장도 이 애들 디자인을 되게 잘 해놓는 거 보면은 얘도 미에 일가견이 있어 확실히.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빚어둔 애들이고 데리고 온 애들인 다음에 옷을 걔가 디자인해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얘 전후가 다른 거 보면.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잔성의 회장도 그쪽으로 엮여있는 게 무조건적으로 아닌가. 그러면은 장성회장은 배우네 네. 진짜. 그러네. 배우네 맞아 배우네. 약간 다양한 가면을 쓰고 오. 그 판에 뛰어드는 오. 배우. 연기자. 완전 가면 연기자. 이런 걸 수도 크리스토퍼로가 각본가 아니 위야 각본. 와 극작가, 이렇게 극작가. 연결고리가 생기는구나 예술로. 네.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둘씩 해서 자시키아라 씨, 히드라, 에리스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거 좀 그림은 전체적으로 좀 그려지긴 하겠다. 와. 너무 저 이번에 재밌겠는데요? 데니아 자체도 고흐로 되게 그림 그리는 이제 네. 애로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뭐 어떤 오마주가 또 나올지 잔성이를 통해서. 잔성회라는 게 진짜 일종의 그런 이제 뭔가 좀 전문적인 극본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멤버들을 구성하면 만약에 막 데우스엑스 마키나 이런 역할을 하는 뭔가 와 그게서 멤버가 와 있으면은 이거 진짜 미친 그림이 나오겠는데 진짜. 와 장난 아니. 아니 아니더라도 이거 보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잠깐만 명시의 공명자를 그러니까 정말 배우의 입장에서 명시의 공명자를 만약에 이걸 판을 짜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면은 회장이 데우스엑스 마키나는 필요하긴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명시 공명자라면 혹시 잠깐만요. 이 극본에 있는 방랑자가 그 역할 아니야? 오. 아니 어! 아. 장성회가 과거에 이정표였다고 했잖아요. 방랑자 이정표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엮여 있는 게 많아서 우리 그 데니아 씬에서 마지막 장면에 알레프원 공명자가 돼버린 뭔가 좀 그런 느낌의 어떤 이제 추론이 되는 그런 장면들도 보면 잔성회 회장의 어떤 극본의 하이라이트로 클라이맥스로 도달했을 때 그 장면을 보여준 거 아닌가. 주변에 잔성회 멤버들 막 환호하고 있고 뭐 그죠.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도 와. 생각도 할 수도 있겠네요. 와 너무 좋은데? 트루먼쇼 같아. 오, 재밌겠다. 소름 돋아. 와 자신의 그게 필요한 데우스엑스 마키나가 방랑자니까 너를 무조건 내가 섭외해야 된다. 너무 좋은데? 이게 그 섭외. 필요하네. 왜냐면 가지고 싶을 만하네. 잔성애가 말하기를 나는 얘를 다 알아야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또 이제 추측이 잔성회 회장은 그 상대방을 분신으로 쓰려면은 그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방랑자가 재생을 하는 이유도 잔성회 회장의 어떤 그 능력을 조금 파괴하기 위함이라는 추측도 있고. 이미 다 파악됐으니까 와.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 인생을 다시 써내면 다시 이제 또 그러고 그리고 그지, 그지. 회기물과 스트레스 회기물처럼 너무 될 수도 있겠네요. 재밌겠다. 계속. 진짜 재밌겠다 이거. 재생의 잔성회 목적이 회장이 방랑자를 이제 카피하는 순간 그냥 게임은 끝나버리니까. 아. 그런 와. 느낌 재생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와. 추측이죠. 네. 와 이거 그런 것도 진짜 좋은 것 맛있는데요.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반복이었다. 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이거 진짜 와, 좋다. 너무 진짜 좋다. 오. 회장의 정체는 이거 진짜 좋은 어떤 완벽하게 주제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짜 좋아요. 알아야 카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이거를 계속. 그치. 근데- 그거의 파해법이다. 와. 좋아. 와. 와, 대박이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진짜 좋은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작된 게 그 극본에 관련돼서의 어떤 이제 언급 네. 때문이었어서 진짜 이야기가 흐름이 너무 좋네. 와. 아니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방랑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잔성회 회장의 능력하고 엮을 거라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해보면 회장이 아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회장이 나에 대한 그 감정 표출이 조금 과한 것 같다. 그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실패를 해서 너 조금만 더 하면 넘어오는데 너 조금만 더 하면 넘어오는데 이거를 안 넘어오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어떤
캐릭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과 동기화를 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이해를 했을 때 만약에 그 배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치면 회장은 내가 방랑자라는 역할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아니 왜 쟤는 저기에서 내가 할 법하지 않은 그치.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런 그치. 선택을 하는 걸까 넌? 맞아. 그렇게 하면은 얘가 실패한 이유가 말이 되잖아. 나를 먹기만 하면 또 다른 체크메이트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그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리셋할 때마다 방랑자 너는 물론 기억은 없지만 옛날에 그 따뜻함이 계속 있다. 너는 계속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해주는 다른 나를 알던 캐릭터가 있잖아. 루크라던가 모니라던가.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회장이 나를 자꾸 타락시키고 싶어 하지만 나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회장과 계속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그치. 캐릭터가 되는 거야. 그럼 진짜 회장 입장에서는 맞아. 내 해석에서 방랑자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을 짰는데 왜 너는 내 해석대로 안 가는 거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회장이 자기가 방랑자 비슷한 삶을 살다가 자기는 여기까지 와서 망해버린 느낌으로 대사를 치는데 우리 방랑자가 하필 편익이란 말이야. 회장도 만약에 그 나머지 반쪽이 회장이라면 만약에 진짜 회장도 쿠팡처럼 다시 우리한테 와서 이 삶을 살다가 이 거지 같은 세상. 이따가 나올 얘기긴 하지만 이제 수호자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는 않듯이 내가 왜 이딴 짓을 해야 돼? 너네가 뭐라고 내가 너를 구해야 돼 해서 방랑자의 루트를 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간 만약에 거기서 가지치기를 한 방랑자의 그냥 언럭키 방랑자라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약간- 나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어, 질투가 날만해. 나는 이렇게 나는 사는데 니는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바르게 사냐? 너는 왜 타락을 안 해? 이러면서 질투나고 빡칠만 할 것 같아. 그러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니까 방랑자를 보면은. 그지? 저는 약간 정확히 공감합니다. 너무너무 공감해. 얼럭키 방랑자다. 응. 그 잔성의 회장의 어떤 이제 행동에서 악역으로 기준했을 때 그건 진짜 확실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잔성의 회장의 어떤 이제 방식이라는 게 그것 또한 구원의 방식이다.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뭔가 좀 진짜 미네벨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랑자의 어떤 다른 케이스, 고향에서 건너온 어떤 구세주 중에 한 명 뭐 이렇게도 되겠네요, 진짜. 그죠. 그죠. 이게 인간이라는 게 자기랑 가장 네네네. 다른 부류의 사람을 제일 혐오합니다. 맞아. 네, 맞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랑은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안 하지? 나라면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런 사람을 가장 공격적으로 여기고 살짝 혐오하는 맞아. 맞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계속. 그러기 때문에 약간 늘 자기의 예측과는 벗어나는 존재를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는데 얘의 능력 때문에 안 되고 계속 또 다른 방법을 파해서 자기를 쏙쏙 피해 나가. 그러면은 이 잔성의 회장이 방랑자한테만 감정적으로 구는 이유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겠죠. 맞아. 거기다가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부정이래잖아요. 내 의견과 틀린 거를 부정하는. 그래서 왜 커뮤니티나 어디 뭐 질문글 올릴 때도 데니아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이게 아니라 데니아 이거 개쓰레기네 이렇게 하면 대답도 잘 오는 것처럼. 맞아. 개웃기네 그거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 의견에 정도인가요? 완전히 부정되는 사람이니까. 와. 재밌다. 하이파이브. 그래서 내 의견에 굴복시키고 싶은 거지 상대방을. 맞아. 어그로 끌면서. 그치. 좋다. 그치?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왜냐면 본인이 주장하기를 방랑자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인데 잔성의 회장이 뜻하는 대로 절대 해줄 수가 없죠. 이 인물상 자체가 너무 절대 재밌다. 타협이 불가능한 애죠. 얘는. 이게 회장의 인물의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그 유저들끼리 뭔가 이 유출을 하기 쉽도록 뭔가 떡밥들을 많이 던져놔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들 보면 루크 스토리에서는 만년필 이야기 나오잖아요. 만년필 가지고 왔으면 루실라가 기억 잃고 게임 끝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회장에 대한 떡밥과 뭔가 좀 단서들을 뿌려 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상상하게끔 디자인한 인물인데 이거 나중에 맞네. 전 또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더 걱정을 하자면은 굳이 걱정 안 해도 될 어떤 수순까지는 오게 된 것 같지만 네. 막 걱정을 하면은 뭐라 해야 될까 잔성의 회장의 어떤 이제 도달하는 뭐 공개되는 어떤 그 시점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되게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대치가- 근데 지금 기대 너무 크게 올라가고 앞서서.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게 이게 파피 플레이 타임에서 보면은
그 프로토타입이 엄청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미지 공개되고 나왔을 때 사람들 엄청 실망했잖아요. 저도 아, 그래서 맞아. 아. 스타일이다. 우리의 어. 공포감에 비해 제가 너무 광대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얘네도 걱정하고 있을지도 몰라. 요즘 갑자기 너무 그럼- 뭐지? 너무 잘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 좀 궁금한 게 프로게임즈는 단독. 정말 네. 네. 프로게임은 정말 그냥 뜨거운 황금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론이 지금 시그니카인 거예요. 이제 그지. 여기서 뜨거운 황금, 여기서 또 황금, 여기서 또 황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잔성의 회장의 정체는이라고 하면 저는 뭔가 이게 언럭키 방랑자. 방랑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방랑자에 그냥 같이 어떻게 방랑자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가장 가까운 같이 여행을 했던. 왜냐면 지금 방랑자 자체가 피리 부는 소년 마냥 같이 다니면 다니는 대로 애들 다 끌어오고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 중에 자기도 같이 뭔가 만들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의견 충돌이나 아니면은 가치관의 차이로 뭔가 헤어지고 그 가치관 때문에 계속 틀어지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언럭키 방랑자라고 하면 뭐 진짜 막 요즘에 저는 원래 그 생각을 했어요. 과거의 방랑자 아닐까? 약간 이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잔성의 회장은. 어허. 네, 완전 근데 이제 이제 방랑자의 과거가 점점점 보여주면서 아, 그건 아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맛은 잔성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가도 그치. 그 루트 타도. 회장 보면서 느낀 게 일단은 그 방랑자의 흑화 육수다. 방랑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최측근에 있었지만은 모종의 이유로 이제 회장과 완전히 갈라서면서 그것 때문에 원래 애정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흑화 육수. 네. 그거랑 동시에 잔성의 회장이 저는 나름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라리스를 구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중 하나가 크리스토퍼로도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뜻이 모였으니까 하는 말이긴 한데 크리스토퍼로도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한테 계속 위협을 하고 이렇게 시련을 주는 거는 인류를 속아내기 위해서다. 이거를 이겨내야지만은 다음 단계로 밟아갈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뭐 각종 위협으로서 이길 수 있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잔성의 회장 또한 수호신과 명식을 아예 동일선상에 두고 명식까지 제어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위협에서 많이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단 이게 영웅과 그거와 완전 다른 거 뭐냐면 극단적이니까. 그러니까 상도님 말씀대로라면 약간 일종의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게 뭐 더 액시온이라든지 레비아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가능한 명식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응할 수 있고 뭐 임페라토르라든지 뭐 충분히 수호신으로 이제 상대 가능한 어떤 느낌이었는데 알레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레벨이 맞아. 말도 안 됐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그죠. 알레폰의 정체를 파고 들어보니 알레폰의 정체는 외우주에서 온 명식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뭔가의 비밀을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어떤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잔성의 회장 이런 느낌인 거네요.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소리님 어떻게 실바라스도 생각하시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소림님은요? 네. 저는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어떤 이제 항상 이제 뭔가 좀 추론을 할 때 다양한 거를 다 들어놓거든요. 정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몇 개 좀 들어맞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스토리 예측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항상 많이 던져놔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들도 맞고 이게 또 이제 뭔가 좀 명식이라는 게 네. 개념이 뭔가 좀 그런 식으로도 이제 창출이 되잖아요. 레비아탄 같은 경우 사람들의 어떤 뭔가 좀 종교적인 부정적인 마음, 공포, 바다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형상화해서 레비아탄이 그런 형태로 이제 생겨났다. 뭔가 좀 이런 개념도 되는 걸 보면 이런 게 이제 세계관이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개념이면 잔성의 회장은 솔라리스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구원받는 입장에서의 솔라리스는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이 좀 형상화된 뭐 그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기도 해요. 뭔가 좀 일리가 있다. 뭔가 침범 받으면은 우리가 몸에서 막 그 가이아 백혈구 이론처럼요? 생기고 것들이 막 하는 것처럼 그 뭔가 솔라리스가 방어하기 위한 어떤 무언가. 그럼 이건 처음 들어봐요. 근데 되게 좀 되게- 재밌다 이것도. 그 근데 가이아 되게- 이론 아세요? 가이아 이론이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에 살아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모든 것들이 다 예. 이루어진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솔라리스가 그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면역 체계처럼 그 백혈구처럼 움직이는 게 회장이라면
뭔가 좀 그죠.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것도 뭐 가정이죠. 뭐 하나의 가정. 근데 종교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로도 그 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러니까 악- 뭐 그런 걸로 치면은 잔성애가 악당으로 비춰지는 다 해치고 다니는 걸로 보이는 게 어느 정도. 그치 이게 또 대놓고 이제 그 포포가 지금 아브라삭스 이거 떡밥이 제대로 이제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 맞아요. 여신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영지주의도 무조건 뭐 좀 들고 와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보면 뭔가긴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제일 음. 기대가 되는 거는 이거를 얼마나 쉽게 전달할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또 이제 네. 이게 그죠. 안 되거든요. 맞아. 이거를 그냥 그죠. 저희가 굳이 이제 이거 각종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쿠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먹을 사람은 먹고 우리 메인 플러스는 편하게 갈 거예요라는 게 이미 작가 인터뷰에서 나왔으니까요. 음. 여러분들이 말한 가정이랑 뭐 회장의 정치에 대한 어떤 가설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또 뭔가 쿠로식의 어떤 이제 결말을 내줄지 진짜 네. 기대됩니다 정말. 너무 아, 재밌는 지금 너무 맛있어.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또 이제 쉬어가는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뭐냐면 공포 게임. 이거 아니, 진짜 나 같은 컨트롤 똥쟁이한테 이런 게임을 준다고? 저 진짜 이거 코멘터리 봤는데 와 코멘터리에서 일부러 이제 좀비처럼 안 보이려고 저걸 이제 니보라 모델링에다가 목각 인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 새로운 무브먼트와 함께 사운드까지 다 넣었다더라고요. 아니 이해는 하겠어. 데니아가 겪었던 그 공포를 우리한테 체험을 시켜준 거잖아. 평생 살면서 이 두려웠던 것, 이 두려움을 직시한다. 알긴 하겠는데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두려워하는데 이거 시켜가지고 나 울었잖아요. 공포 게임 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야. 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실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개무서웠어. 어디? 이게 어디 수술한지는 정확히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진짜 공포 게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서 설마 이거 플레이 못하면 혹시 진행을 스킵템? 못 하나요? 스킵템? 이거 스킵템? 스킵 되나요? 했는데 안 된다길래 그냥 스킵 안 돼, 이거? 했습니다. 그럼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떡해? 정확히 3번 잡히면 넘길 수 있대. 이거 잡히는 거 나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이악 물고 그냥 원투원 그랬어. 나 진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쟁이들. 한번 거짓말쟁이. 잡혔을 때 그 대사가 있긴 해요. 히든 대사가 있긴 해서 그것만 보고 이제 클리어하긴 했는데 아니 그게 뭔가 공포 게임이 이게 안 보이던 곳에서 보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공포 게임을 해도 별로 이제 공포라는 감정이 없거든요. 이게 상남자인 척하는 게 아니라 공포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뎌졌어요. 근데 웃겨. 여기서는 좀 무서웠어요. 오. 그리고 정말 이게 딸깍딸깍 하면서 오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발소리 들리고 가까이 오면은 그 화면이 일렁일렁거리잖아. 잡히면 네. 진짜 죽겠다 싶은 마음. 게임 안에 게임을 또 구현해놓은 것 자체가 정성이 미쳤다 진짜. 그 나는 이게 중간에 층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다르잖아. 중간에 애들이 끝났다고 거짓말을 친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있는 갑자기 또 뒤에서 저벅저벅 걸어오길래 그날만큼 시청자가 미운 날이 없었다 내가. 그 장면 재밌겠는데 나중에 다시 볼게요. 아니 이게 심지어 정말 이거 니보라 이거 목각 인형 자체도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쓴 그 니보라 모델이 아니라 새로 빚어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진짜 얼마나 놀리키는 거에 진심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그죠. 근데 연출은 참 좋았던 것 같아. 무서웠던 걸 떠나서 이 데니아의 마음을 직접 우리한테 찍어가지고 꽂아주는 거.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견뎌내는가, 버텨낸 건가 이런 거 너무 좋았어. 그지. 이게 그 공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니아가 느꼈던 감정을 솔직히 그냥 텍스트로 전달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했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무서워 이랬는데 공포 게임 하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옥죄는 느낌. 그러니까 계속 쫓아오고 내가 어딜 가든 지켜보고 있고 그게 그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고 그리고 이런 소리, 시각적인 것들 그리고 청각적인 것들로 나를 너무 옥죄고 있구나. 이거를 데니아의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공포 게임으로 인해서. 그렇네. 데니아 제 최애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완벽했던 스토리라고 생각했어요. 네. 전 이렇게 히우키긴 해서- 해요. 네. 히우키. 히우키도 좋았지. 우리 히우키 때도 만났어야 히우키.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공포 게임을 지나가지고 데니아가 결국 도착하는 곳이 집에 자, 하게 됩니다. 자기 기동님, 덩기동님 기동님, 판인 것 같은데. 제가 모셔왔어요. 아하. 반도흐.
고생했어, 이제 김상덕.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하나만 보고 왔습니다. 진짜 제가 아. 원래 합방을 되게 두려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네. 떨고 오타쿠 이렇게 말했다시피 저도 1절만 말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요. 아, 네. 오타쿠적으로 너무 쏟아부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발 네. 와서 안 멈추지 않아도 좋으니까 다 털고 네. 가시라고. 아 저는 저의- 진짜 이 설명 듣고 덩기덕님의 어떤 해석이 기대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부담 없이 좀 생각하신 거 그냥 편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저도. 저의 추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괜찮아요. 네, 이제 고우라는 캐릭터의 이제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집이라고 하면 본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음흠. 고우는 네, 네. 예전에 개신교 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되게 좀 압박받으면서 살았어요. 외부인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고 그냥 가족들이랑 이렇게 밥 먹고 가족들이랑 떠들어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 밖에 나가지 말고 밥도 집에서 먹어라라고 니모라고 말합니다. 전성 회장이. 네, 여기서부터 아 뭔데 이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네. 왜냐면 되게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되게 압박받고 내가 밖에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막았던 거예요, 부모님이. 맞아. 그래서 음. 그런 것도 되게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흐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또 다른 집에서 이제 예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술을 네.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생긴 집이 노란집이라는 동생 태호가 마련해준 노란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네. 이 노란집은 뭐냐면 내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집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같은 예술인들끼리 모여서 되게 행복하게 뭔가 예술을 하고 싶어 이런 꿈의 집합체였어요. 네. 되게 꿈의 집합체였는데 막 약간 이런 집에 오라는 집착뿐만이 아니라 집에 대한 열망, 내가 집에 뭔가 꾸려놨고 집에 뭔가 있고 이 집이라는 매개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데니아의 집이라는 곳이 따로 마련돼 있는 거예요. 계속 집으로 돌아와라 막 이러면서 왜냐면 고은은 집에 대한 집착이 엄청 컸거든요. 그 노란 집에 대한. 그래서 그 노란 집에 고흐의 그 유명한 그 작품 해바라기에도 그 집에 네. 대한 누가 들려왔을 때, 누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리고 누가 집에 입주를 했을 때 이 꽃을 보면서 되게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착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 예술로 승화된 게 그 해바라기라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그래서 뭔가 새 집에 들어가면은 해바라기 걸려 있죠. 해바라기. 네네. 그게 그 고흐의 그 문화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네. 그리고 데니아의 해바라기가 시그릿하잖아. 그니까 나 그 그래서- 생각했어 지금 방금. 맞아. 머리색도 심지어. 맞아. 그러네. 햇빛과도 같은 존재. 해바라기는 항상 그치. 시그리카가 노란색. 의미하는 게 또 태양이기도 하고. 네, 태양이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흐의 그 그림에는 별, 밤 이런 어두운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개소름 돋네. 심적으로 되게 어두웠던 자기의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 과정을 예술로 많이 그렸었어요. 이거 보시면 자, 이 별이 빛나는 밤이 뭐냐면 어떤 작품인지 설명해 드리면 그 아들리 병원인가? 그 본인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과정도 이 사람 혼자 자해하고 사람들 음해하고 다닌다. 빨리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해라 해서 본인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마을 사람들의 그 음해로 인해서.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 저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왼쪽에 나무 하나가 솟아 있어요. 이 나무가 맞아요. 뭐냐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되게 큰 나무입니다. 이게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뜻하는 나무예요. 이별까지. 네, 이별까지. 네,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한 번에 베어내면 다시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과도 되게 가까운 그 나무라고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 무덤에 이제 심는 묘목이라고도 해서 되게 생명과 죽음을 아우르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나무라고 이제 표현이 돼요. 근데 고흐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죽음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데니아를 회상할 때를 보면 나무 하나가 크게 솟아 있어요. 보면
데니아랑 얘기하는 장면에 늘 나무가 있지 않나요? 너무 근데 슬퍼. 잠깐만, 맞아. 선생님 그 장면 뒤에 볼 수 있나요? 그 벤치에 네.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네. 뒤가 나무예요. 네, 그 뒤가 나무예요. 그 뒤가 나무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집에 그 데니아의 집을 가보면은 그 본인의 병원처럼 네, 여기야, 여기 여기야, 뒤에 나무 여기야. 있어요. What 네, the fuck? 나무 하나가 이렇게 딱 어. 솟아 있어요. 그 푸르른 아니, 저 밤하늘에 나무 하나가 크게 딱 하나 솟아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때 얘기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어야 네. 된다. 라는 말을 음. 돌려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죽음과도 가까워지는 그 상징적인 무언가인 거예요. 아니, 아, 이거는 이거는 추측의 진짜 영역이 아니네? 그냥 해석의 영역인데? 이거는 본인의 죽음과 생명 그 사이에서 본인이 되게 죽음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이 데니아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잠을 자고 그 실험을 당하는 그 정신병원처럼 묘사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침대가. 근데 그 벽면 있죠? 약 먹고. 그- 음. 네, 그 벽면 약 먹고 그 약 먹는 저 벽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똑같이. 나무도 근데- 있네. 네, 근데 정신병원에서 창문을 보면서 그렸던 그림이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잖아요. 네. 근데 저 부분에 딱 창문처럼 하나 벽이 아예 창처럼 표현이 되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가 이제 그려져 있어요. 아유, 너무 마음 아파. 아, 갑자기 데니아, 아니, 너무 비극이다, 이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어디지? 거기 왼쪽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아까 그 침대 위에 그 벽면에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위에. 야, 왜 거기서 돌아? 아유. 어쨌든 이게 네. 저는 이걸 한참 봤어요. 이걸 한참 봤던 게 와, 이 본인의 정신을 갉아먹는 공간에서 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창에 본인이 그린 그림? 이게 이게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그걸 한참 봤던 약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는 고흐의 이런 명작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림으로 뭔가 전투 이펙트 넣고 이게 아니라 한 고흐의 인생 자체를 하나를 녹여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얼마나 이해도가 높으면 이것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오마주로 넘었잖아. 이거는 그냥 캐릭터를 만들어냈네, 녹여냈네. 그죠. 그 나무 그 사진 제가 좀 그 캡처 하나 올릴게요. 그 디코에. 네. 네네. 네네. 일반을 올릴게요, 일반. 네네. 진짜네, 이거. 동기동님 설명하신. 이게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게 어떻게 가져오셨대? 데니아의 그 심상에 들어갔을 때 그 벤치 있었던 맞네. 장면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에 별이 이제 나무, 태양도 존재하고 이런 달도 똑같이 오른쪽 위에 있죠. 이런 네. 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고흐가 정신병원에 누워서 본인의 이제 내면을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 과정 그리고 그거를 예술로 승화하려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또 뭐냐면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상덕님이 가셨다시피 그 꽃밭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정신병원 1층에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와, 씨. 그게 고흐가 정말 와. 좋아했던 정원이에요. 아니, 미친. 진짜 이거 아는 만큼 보인다가 이거 동기동님. 아니, 아니 기덕님 진짜 미친. 무슨 저랑 보는 해상도가 다른데요? 나 충격 받았어. 그래서 이 정원이 보이는데 굳이 이런 낡은 부분에 저렇게 꽃밭을 이렇게 둘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그 고흐가 가장 좋아했던 어떻게 보면 데니아라는 순수한 존재가 되게 좋아했던 그런 요소를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또 말을 못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고흐가 죽기 전에 동생 테오를 생각하면서 되게 테오가 본인의 고흐의 예술적인 이런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금전적 지원, 아까 말한 그 노란 집이라든지 거기에 네. 고갱이랑 되게 같이 살면서 많은 예술 작품을 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걸 느끼다 보니 내가 죽고 나서 이 그림 한 점 한 점을 팔면서 내가 테오한테 받았던 도움을 갚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약 800점의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희 뭘 주고 갑니까? 데니아가 방랑자한테 그 내가 케이크? 여태 남았던 남았던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거 가졌던 거 방랑자한테 주고 갈게 이러잖아요. 응. 죽기 전에 그 거품 남겼던 속의 데이터? 네, 거품? 데이터. 그 데이터 너가 이제 필요하게 될 거야. 이거 너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너가 필요하게 될 거야. 내가 줄 건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주고 가잖아요. 응. 똑같이 고우가 내가 남길 거 이거밖에 없어. 너가 여태 도와줬던 거 이거로라도 갚을게 하고 예술 작품 800점을 남기고 간 거예요. 아. 의도적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아. 연구 데이터를 다 남기고 갔어요. 진짜 고우처럼 데니아가. 그런 흐름이구나. 아니 진짜 에. 미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동님. 보고 와 눈물이. 기동님 이 얘기 혹시 다른 데서 했을 때 그 정도까진 아닐 거야라는 어떤 이제 답변 들은 적 있나요? 뭐 채팅을 봤다든지. 사실 3점 몇에서 이펙트 나오자마자 고우 오마주다. 무조건 고우 엔딩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데니아 죽었을 때랑 고우 죽었을 때도 거의 똑같이 죽거든요. 이게 누가 이 의견을 말했을 때 혹시 과한 해석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나요? 채팅으로는 조금 있었죠. 약간 이런 그 식으로. 사람들 다 뺨 다 쳐도 진짜 합법이야. 진짜 아니 이거는 이렇게까지만 끼어 맞추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명조에서 어떤 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트를 보여준 건데 그 아트에 대한 도슨트를 맞아. 지금 덩기덕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음. 진짜 너무 놀라운데? 와 그러면은 그 기동님 아니, 그럼 나도 이 진짜 해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랑자가 태오라면은 니보라가 방랑자를 그 데니아를 배척하고 방랑자를 질투하는 게 고우하고 고객하고도 연관이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왜냐면 이게 고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태오이자 태오고 그리고 본인의 예술에 같이 한 예술을 했던 고갱이거든요. 이 고갱이라는 인물은 똑같이 태오한테 똑같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고갱이랑 고우랑 다투게 되면서 이 가치관 차이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고갱이 고우를 그리는 그림을 보면은 본인 아래로 쳐다보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고갱이 그린 고우 그림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이에요. 네. 그 그 그림을 뭐 보면 딱 알 열등감 수가 뭐 이런 있어요. 건가? 이러면은 열등감도 있고. 아까 했던 그 정체가 무엇인가까지 이어갈 수가 있겠네. 그저 셋이 되게 중요한 이제 그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아니, 씨, 그래서 미치겠다. 고갱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우보다 더 빨리 뜨긴 했죠. 더 빨리 물건을 팔기도 했고 뭐 예술 작품이 더 많이 팔리기도 했고 초반에.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예술인으로서 공감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고우를 그렇게 깔보면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열등감에서 오는 뭔가가 아닐까라는 좋은 생각을 해석인 하고 것 있었어요. 같아요. 맞아. 어. 한 가지만 네. 추가하자면 결국 고흐도 생전 인정받지 못하고 간 케이스거든요. 아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지 않고. 근데 데니아도 네, 인생이 되게 진실을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은 못하고 운명을 야, 짊어지고 결국에 이제 고흐도 자살을 했지만 얘도 자살 같은 엔딩이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죠. 다시 재해석이 피스들이 되는. 그때 고흐는 자기가 그렸던 아트들이 그 이후에 죽고 나서 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맞아요. 데니아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은 데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는 건 방랑자 하나밖에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더 큰 데니아 너 그랬구나. 성대한 생일 파티 딱 한 번을 위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고흐 해석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추리다. 와. 진짜 그 고흐에 남겨진 그런 그림이나 이런 해석들을 태호가 마지막까지 그 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태호 부인이. 고흐랑 태호랑 어. 편지를 엄청나게 주고받습니다. 그럼 나 이런 음. 고흐의 삶이랑 해석 같은 거를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글이나. 그죠? 네. 나 이런 그거 거 보면 알수 경매가 있죠. 막 이런 거 봤던 것 같아. 경매 네. 붙여지고 뭐 이런 거. 그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거를 태호랑 태호 부인이 마지막까지 그 예술 작품에 어떻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고흐의 삶이라든지 고흐가 와. 그때 느꼈던 감정, 그 이게 편지에 뭐라고 적었는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난 진짜 반만 봤구나. 덩기덕님은 다 보셨고 진짜. 이게 진짜 와. 와 나 이게 충격받았어. 이제 그리고 방랑자가 혹시- 그걸 알릴 차례죠. 그 혹시 데니아 그지밈도 약간 그 반고흐가 좀 살아생전에는 좀 가난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좀 데니아도 마찬가지로 막 옷 막 그 새로운 옷 입고 막 이런 것도 그런 네. 설정인 건가? 뭔가 와. 그렇지 이것도 않을까 해석으로 싶네. 이어질 수 있겠죠. 아. 집이라는 공간이 마냥 편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가족의 집착이 느껴졌던 것,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걸 그리면서 친구들과의 뭔가 살았던 거를 회상하거든요. 근데 고은은 되게 본인의 동료, 친구들과 같은 예술을 하면서 그 집에 살길 원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집에 들이지 말고 이제 좀 외롭게 고립됐던 적이 있었고, 그런 걸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 있잖아요, 기덕님. 음. 데니아. 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안 쓰실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이제 고흐의 오마주인 거를 안과 동시에, 이 장면이요? 죽겠는데? 이 장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남은 명식의 주파수를 자신이 다 끌어안고 보이드 스페이스로 뛰어들기 직전에 이제 이 모든 걸 끌어안고 터트리는 장면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고흐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네. 씬이랑 비슷한 거죠. 자살을 하게 된 게 총을 그러니까 쏘면서 본인한테. 근데 데니아도 가슴에다가. 똑같이 죽거든요. 맞아. 가슴에다 총을 맞아, 딱 맞아. 쏘고 죽거든요. 그냥 죽음까지 거의 똑같이 가져간 거예요. 아예. 아, 스스로 죽음까지 가는 게 이제 스스로 총으로 스스로의 그쵸. 가슴에 쏴서 이제 그 죽음까지 오마주를 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흐가 오마주인 거를 알았을 시점부터 안 되는데 했던 부분이었죠. 근데 진짜 딱 쏘는 부분을 보자마자 내가 했던 여태 추측 맞구나, 고흐네. 이게 된 거죠. 그래도 이 장면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 뭐냐면 이전에 데니아가 자신의 캡슐을 부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데니아한테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되는 날개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러네. 이거에 대한 게 애벌레가 고치를 깨고 결국 나비가 되어서 변화한 모습을 또 상징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와. 데니아가 정말 이게 멀리서 보면은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였죠. 결국 그렇죠. 데니아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었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었고 결국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되찾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는 비극이지만 데니아가 떠나버렸으니까 멀리에서는 결국 죽음을 딛고 일어난 데니아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다. 이게 그리고 그 여기가 루실라가 중간에 아니야 먼저 말해. 루실라가 중간에 그 아이와 어른에 대한 차이를 한번 말하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이 씬에서. 이 에필로그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명확하다. 그거는 어떠한 차이 때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니아는 아이로 비춰지는 사람이잖아요. 캐릭터잖아요. 되게 네네. 학생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본인이 진짜 알을 깨고 나와서 저렇게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어른이 됐다. 이제 고치에서 날개로 가는 장면이 그 고치가 아이고 이제 아이의 그 성인이 된 모습이 나비라고 치면 이 아이는 정말 진실로 어른이 됐다라는 걸 루실라 때부터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럼 루시아의 말로부터. 여러분 진짜 졸라 대단하다. 여기서 약간 좀 한번 약간 중간 정리하고 싶은데 네. 서린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저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진짜 웬만하면 합방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긴 한데 감히 여러분들 괜찮으시면은 내일 저희 이어서 갈래요? 내일 몇 시? 몇 시? 왜냐면은 이게 진짜 욕심이 나가지고 나 한 너무 명 재밌겠는데. 빠지고 세 명에서 진행하고 싶지가 않아. 전 날 잡아주시면 또 좋습니다. 일단 내일 좀 보고 내일 정해진 거 없어가지고 일단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두 분은 너무 재밌. 그리고 저는 어차피 오늘 잠깐만, 밤새 이거 몇 장을- 매트릭스를 하긴 해야 돼가지고 저는 자 괜찮긴 해요. 이게 뒷분량이 몇 개나 남았죠, 상동님? 이게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그런데 이거 제가 뭐 이제 그 게임 스토리를 막 오래 좀 다루다 보니까 방송도 좀 오래 하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게임 스토리 작가분들을 실제로 마주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명조 스토리 작가가 덩기덕님의 이 해석을 보면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진짜 기립박수 칠 것 같아요. 뭔가 내 좀 이제 해석을 이렇게 알아준다고 하면서 뭔가 스토리에 대한 어떤 해석이 뭐
붕 뜨거나 아니면 추론에 가깝거나 추측에 가깝거나 예측에 가까운 어떤 이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답을 완전히 해설한 거. 저 이건 그리고 진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저 나비에서 얘네가 네. 왜냐하면 다들 그러잖아. 생일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증거라고. 얘가 계속 그 아까 나무 앞에서 험으로 돌아간다 생각마다 습관처럼 울고 싶어지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데니아가 완벽하게 마음을 먹은 게 나는 두 번째 마음씬 여기 바로 하기 전에 직전에 그 병실 자기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 같았던 그 집에서 나오는 컷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네. 나는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음을 나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일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평생 살아있을 때는 못 느끼다가 이 나비가 되는 그 순간 되게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못 느꼈던 그 살아있음을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내가 죽겠다. 이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죽음 비스무리한 보일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그때 딱 처음으로 얘 느끼는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에다가 심지어 그런 거기에 느낌이구나. 생일 그 노래까지 부음까지 깔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니, 저는 정말 데니아가 탄생한 날. 너무 완벽한 새드 엔딩이었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나 저 얘기 들으니까 이게 더 지금 우리 지금 시간 부족해서 더 이어가면 안 되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실존주의 이제 그 까미에서 보면 이방인이라는 책에서 메르소라는 캐릭터가 자기한테 사형이 선고가 떨어지고 그걸 죽어가는 네. 그런 순간에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껴요. 와.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그거. 와, 잠깐 이거 나중에 품은 세계관 얘기할 때도 진짜 할 얘기가 많겠는데. 저희 합방을 너무 많이 잡아야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기덕님과 미니님 내일 혹시 몇 시부터 가능하십니까? 저 일단 방송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저 원래 4시부터 방송이라서 중간에 네. 그냥 하겠습니다, 아빠. 그럼 저희 8시로 정할까요? 아,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좋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현생의 어떤 이제 그게 맞습니다. 네, 네. 맞다. 그것 때문에 파트 죄송합니다. 2 진짜 합방 예. 처음이다. 나 이런 초식은 처음이야. 자, 그러면 아니, 진짜 여기서 너무 즐겁다, 진짜. 저희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너무 내일 또 봐요. 반갑습니다. 네. 저 무조건 내일 시간 뺄게요. 내일 올게요. 아, 좋아요. 무조건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두려운 게 상덕님이 또 이거 살 붙여가지고 또 이제 느낌 있게 또 올 것 같은데요. 내일 많이 기대할게요. 너무 왜 이렇게 기대돼요. 잘하세요? 너무 레전드네. 더 갖고 오려고 아니, 뭐를? 아니 오늘 기동이 진짜 미쳤. 코멘터리도 떴고 저 뜨거 품은 더 많으니까. 잘할 자신 있어요, 서림님. 와, 진짜 저 엄청나네요. 맡겨놔주세요. 저희 다들 모여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8시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내일 꼭 봐요 저희.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오케이. 아니, 이렇게 완벽했는데 아쉬움이 남는 합방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아니, 나도 할 말이 되게 많았거든. 나 오늘 준비해온 할 말 중에서 반도 못했어. 지금 뒤에 있는 슬라이드를 제외하고 오늘 나온 것만 해도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야. 아, 그리고 나도 사실 전공이 저쪽이라 할 말이 되게 많거든. 와, 그래가지고 너무 듣는 것도 재밌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중간에 끼고 싶은데 이제 4명이 싹 다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언제 들어가지 이러면서 계속 너무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어쩔 수 없이 내일도 합방 파트 2를 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끝나고 사펑 PV 있는 걸 보고 도서관 작업한 다음에 매트릭스를 밤새 할 것 같거든요. 다들 말하려고 파닥파닥 그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완전 재밌었어. 와, 너무 재밌다. 스토리 얘기하는데 4명이 다 명뽕이 너무 과해가지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한 번 더 한다. 우리 내일 한 번 더 한다. 아니, 어떻게 라운드 2가 있지? 라운드 2는 레전드인데. 공명효율 400%. 그러니까요. 저는 울컥도 한 2번 정도 했는데 이 합방에서는 웬만하면은 울면은 솔직히 어그로 끌리잖아. 그래서 합방에서는 좀 안 울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괜찮아. 아까 내가 뭐 너네한테 채팅 치면서 얘들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방금 그 병실 얘기할 때도 중간에 말은 하고 싶은데 약간 울컥울컥하면서 말할까 봐 조용히 해서 내 데미야. 아무튼 조언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내일 파트 2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한번 중단을 해보겠습니다. 슝! 토론만으로 이 정도의 눈물력. 안 흘렸잖아, 그래도 다행히.